기름때와 붉은 피가 엉겨붙은 객잔의 낡은 나무 바닥 위로 묵직한 무언가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굴러왔다. 그것은 두 눈을 부릅뜬 채 끔찍한 표정으로 굳어버린 사내의 머리통이었다. 피비린내가 코를 찌르는 와중에도 허름한 옷차림의 점소이 백호는 무심한 표정으로 손에 쥔 더러운 걸레를 꽉 짜냈다. 바닥에 고인 붉은 웅덩이를 조용히 닦아내는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등 위로 핏방울이 튀었지만 그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매일같이 칼부림이 끊이지 않는 국경지대 고려의 끄트머리. 취혈객잔에서 이 정도의 죽음은 그저 귀찮은 청소거리에 불과할 뿐이었다. 취혈객잔은 이름 그대로 피에 취한 자들이 모여드는 기괴하고 위험한 장소였다. 출신을 묻지 않고 원한을 문턱 너머로 끌어들이지 않는다는 철칙이 있었지만 그 규칙은 언제나 강자들의 폭력 앞에 쉽게 무너지고는 했다. 톱밥이 깔린 바닥은 언제 흘렸는지 모를 오래된 핏자국들로 검붉게 물들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독주와 땀 냄새, 그리고 쇠붙이가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비릿한 냄새가 항상 진동했다. 백호는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오로지 바닥의 피를 닦아내며 자신의 과거를 철저하게 숨겨왔다. 그의 몸속에는 10년 전 주화 입마로 인해 엉켜버린 끔찍한 내상이 시한 폭탄처럼 숨겨져 있었다.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회색빛의 탁한 살기는 시도 때도 없이 그의 이성을 갉아먹으려 들었다. 조금이라도 기를 끌어올리면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고통과 함께 검은 피를 토해내야만 했기에 백호는 철저한 무골충으로 위장하며 살아야 했다. 바보처럼 실실 웃으며 무리민들의 발길질을 견뎌내는 것만이 사육에 미친 과거의 악귀를 다시 깨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끈질기게 세뇌하며 버텨온 참혹한 인고의 시간이었다. 갑자기 귀를 찢는 듯한 시끄러운 파공음과 함께 객잔의 낡은 나무문이 산산조각 나며 허공으로 흩날렸다. 흉악한 기운을 뿜어내는 최 장군의 수하 황노대가 피 묻은 거대한 대도를 어깨에 걸친 채 거만한 걸음걸이로 안으로 들어섰다. 당장 이 썩어 빠진 객잔의 문서를 내놓지 않으면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쥐새끼들의 목을 비틀어버리겠다. 황노대의 끔찍한 으름장에 객잔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고 술잔을 기울이던 떠돌이 무사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겁에 질려 눈치만 살폈다. 백호는 들고 있던 냄새나는 걸레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깊은 숨을 골라 내상을 억눌렀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나리, 이 객잔은 제 전 재산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객잔 주인이 흙바닥에 납작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황노대는 비열한 코웃음을 치며 징박힌 군화발로 주인의 늙은 머리를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렸다. 두개골이 으스러지는 듯한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좁은 객잔 안을 무겁게 울렸고 붉고 뜨거운 피가 사방으로 사정없이 튀어올라 주변의 낡은 탁자들을 붉게 적셨다. 주인의 비명소리가 잦아들기도 전에 구석에 숨어있던 어린 손녀딸이 울음을 터뜨리며 뛰어나왔다. 황노대는 귀찮다는 듯 인상을 구기며 아이의 멱살을 거칠게 잡아 허공으로 번쩍 들어올렸다. 시끄러운 벌레 새끼가 감히 내 심기를 거스르다니. 오늘 저승길 동무로 삼아주마. 아이의 가녀린 목이 졸려 숨을 헐떡이는 순간 백호의 흐리멍덩하던 두 눈동자 깊은 곳에서 서늘하고 이질적인 회색빛 살기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잊으려 발버둥 쳤던 10년 전 그날의 끔찍한 지옥도가 그의 뇌리를 강타했다. 사방이 시뻘건 불길로 휩싸인 사문에서 흑마면을 쓴 암살자들이 사형제들을 무참히 도륙하던 그 밤이었다. 불타는 대들보에 깔린 어린 사매가 살려달라며 울부짖었지만 내상을 입고 쓰러진 그는 피눈물을 흘리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사형 제발 나를 두고 가지마. 귓가를 맴도는 사매의 처절한 환청이 현재 아이의 울음소리와 기괴하게 겹쳐지며 백호의 이성을 묶고 있던 단단한 쇠사슬을 무참히 끊어버렸다. 그의 입술 사이로 참지 못한 검붉은 핏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소매로 거칠게 피를 닦아냈다. 황노대가 아이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고 대도를 높이 쳐드는 찰나 백호의 몸이 유령처럼 미끄러지듯 주방 쪽으로 움직였다. 그가 다가간 곳은 낡은 돛감이 산처럼 쌓여있는 객잔 구석의 아궁이 앞이었다. 그는 돛감더미 깊숙한 곳에 처박혀있던 시뻘겋게 녹슬고 이가 빠진 낡은 팻나무 칼을 천천히 집어들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피를 묻히지 않고 오로지 장작을 패는 데만 사용했던 볼품없는 칼이었지만 그가 자루를 쥐는 순간 분위기가 돌변했다. 녹슨 칼날 위로 백호에 억눌렸던 회색빛 기운이 스며들자 소름 끼치는 한기가 객잔 안을 가득 채웠다. 쥐새끼 같은 점소이 놈이 감히 그따위 녹슨 쇳조각으로 내게 덤비려는 거냐. 황노대가 아이를 버려두고 백호를 향해 몸을 돌리며 조롱 섞인 광소를 터뜨렸다. 백호는 아무런 대답 없이 걸레질을 하며 터득한 특유의 미끄러지는 듯한 보법을 밟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바닥에 고인 기름때와 피웅덩이를 밟고도 그의 발걸음은 티끌만큼의 흔들림조차 없이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다. 황노대의 거대한 대도가 무서운 파공음을 내며 백호의 정수리를 향해 강렬한 힘의 탁자가 반으로 갈라지고 나무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백호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그는 상체를 기이한 각도로 비틀며 대도의 날에서 불과 반촌 떨어진 공간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것은 매일같이 비좁은 객잔의 탁자 사이를 누비며 핏자국을 닦아내던 동작에서 기인한 완벽하고도 실전적인 회피보법이었다. 황노대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어린 짙은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백호의 손에 들린 녹슨 칼이 황노대의 목줄기를 향해 어둠을 가르며 조용히 뻗어나갔다. 화려한 초식이나 거창한 기압 따위는 전혀 없는 오로지 사륙만을 위해 벼려진 칠살도법의 첫 번째 변형이었다. 검기조차 뿜어내지 못하는 낡은 칼이었지만 그 궤적에는 상대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차가운 사레만이 짙게 농축되어 있었다. 날카로운 바람, 소리조차 내지 않고 허공을 가른 녹슨 칼날이 황노대의 두꺼운 목 방어구를 종이장처럼 조용히 찢어발기며 피부에 닿았다. 칼날이 목을 파고드는 찰나 백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얼음장 같은 회색 기운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공기 중으로 튀어오르던 붉은 핏방울들이 기이한 한기에 노출되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붉은 얼음 결정으로 변해버렸다. 컥! 이것은 대체 황노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목에서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피를 두 손으로 틀어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그의 비대한 몸뚱어리가 거목이 쓰러지듯 굉음을 내며 피투성이 바닥으로 육중하게 고꾸라졌다. 황노대의 머리가 몸통과 분리되어 바닥을 뒹굴자 객잔 안은 죽은 듯한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다. 최 장군의 수하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참상의 무기를 들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덜덜 떨며 뒷걸음질을 쳤다. 백호는 요동치는 내상을 억누르며 녹슨 칼을 내렸지만 그의 창백한 입술 사이로 다시 한번 끈적한 검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다. 살기를 개방한 대가로 오장육부가 타들어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그의 전신을 무자비하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때 객잔 구석에서 하루 종일 독주에 절어 미동조차 하지 않던 두 다리가 절단된 늙은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다. 노인은 말라 비틀어진 손가락을 튕겨 피가 묻은 기이한 모양의 동전 하나를 백호의 발밑으로 정확히 던졌다. 땡그랑거리는 불길한 금소금과 함께 바닥에 떨어진 동전의 표면에는 흑살각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멍청한 놈. 결국 살기를 숨기지 못했구나. 놈들이 피냄새를 맡고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노인의 거친 목소리가 차갑게 객잔을 울렸다. 고려 국경지대의 적막한 밤공기를 찢어발기며 다급하고 불길한 말발굽 소리가 짐승의 울음처럼 어둠 속에서 메아리 쳤다. 객잔 안은 여전히 짙은 피비린내와 짓눌린 침묵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숨막히는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백호는 바닥에 나뒹구는 황노대의 끔찍한 머리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피로 얼룩진 녹슨 잿나무 칼을 천천히 거두어들였다. 하지만 살기를 무리하게 끌어올린 대가로 억눌러왔던 10년 묵은 내상이 요동치며 그의 창백한 입술 사이로 끈적하고 검은 피가 왈칵 쏟아져 내렸다. 그는 고통을 참아내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다잡았다. 단전에서부터 시작된 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오장육부를 무자비하게 헤집으며 당장이라도 숨통을 끊어놓을 듯 백호를 괴롭혔다. 칠살도법의 살기는 한번 개방되면 시전자의 생명력을 갉아먹으며 끝없는 사륙의 갈증을 요구하는 저주받은 기운이었다. 10년 전 주하 인마의 상흔이 핏줄을 타고 독처럼 퍼져나가자 백호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간신히 이성의 끈을 붙잡은 그는 주변에 겁에 질린 사람들을 향해 당장 이곳을 떠나라고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경고했다. 머뭇거리던 최 장군의 수하들은 그제야 혼비백산하여 객잔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소란스러운 도주극이 끝나고 텅 빈 객잔에 남은 것은 피투성이 시체들과 한 구석에 앉아있는 늙은 노인뿐이었다. 두 다리가 잘린 채 평소처럼 독주를 마시던 늙은 노인은 탁자 위로 굴러간 피 묻은 동전을 뼈만 남은 손가락으로 집어들었다. 이 동전의 썩은 피 냄새를 맡아보아라. 흑살각의 사냥개들이 이미 내 놈의 회색 살기를 추적해 이곳으로 달려오고 있다. 노인의 탁하고 메마른 음성이 텅 빈 객잔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백호의 귓가에 불길한 사형 선고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흑살각이라는 이름에 백호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10년 전 사문을 피바다로 만들고 사형제들을 도륙했던 흑마면의 암살자들이 바로 그 끔찍한 흑살각의 소행이었기 때문이다. 백호는 소매로 입가의 검은 피를 아무렇게나 닦아내며 어둠이 짙게 깔린 부서진 창밖을 매서운 눈초리로 노려보았다. 영감님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저들의 움직임을 그토록 정확히 꿰뚫어 보시는 겁니까? 백호의 날 선 질문에도 노인은 그저 기괴한 웃음을 흘리며 탁자 위에 낡은 호리병을 들어 남은 독주를 목구멍으로 털어넣을 뿐이었다. 대답 대신 밖에서 들려오던 말발굽 소리가 어느새 객잔 주변을 겹겹이 포위하듯 기분 나쁘게 멈춰섰다. 갑자기 사방의 창문과 낡은 나무 문이 굉음을 내며 일제히 부서져 내렸고 시커먼 그림자들이 박쥐떼처럼 객잔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검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수십 명의 암살자들이 날카로운 단검을 번뜩이며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백호를 향해 거미줄처럼 포위망을 좁혀왔다. 부서진 문틈 사이로 칠흑 같은 밤의 매서운 칼바람이 요란하게 불어닥치며 객잔 안에 흔들리던 촛불들을 단숨에 모두 꺼뜨려 버렸다. 순식간에 완벽한 어둠에 잠긴 객잔 안에는 오직 바람이 만들어내는 기괴한 파공음과 짙은 피비린내만이 섬뜩하게 맴돌기 시작했다. 부서진 창살 사이로 몰아치는 날카로운 바람 소리는 마치 원귀들이 울부짖는 듯한 기괴한 비명소리를 만들어내며 암살자들의 은밀한 발소리를 완벽하게 집어삼켰다.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는 흑살각 이류 살수들의 은신술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더욱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10년 동안 눈을 감고도 이 비좁고 복잡한 객잔의 모든 구조물과 탁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던 백호에게 어둠은 오히려 가장 익숙하고 든든한 무기였다. 그는 내력을 일절 끌어올리지 않은 채 호흡을 극도로 낮추고 어둠 속의 사냥꾼으로 완벽하게 동화되어 몸을 숨겼다. 살수 하나가 소리 없이 다가와 백호가 서 있던 자리를 향해 날카로운 비수를 교활하게 찔러 넣었지만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당황한 살수가 몸을 돌리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뻗어나온 굵은 노끈이 그의 발목을 강하게 낚아채어 바닥으로 쓰러뜨렸다. 그것은 백호가 평소 무거운 술통을 나를 때 쓰던 질긴 밧줄을 이용해 순식간에 객잔 기둥 사이에 설치해둔 교묘한 인계철선이었다. 바닥에 고꾸라진 살수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백호의 녹슨 칼날이 어둠을 뚫고 정확하게 그의 목줄기를 꿰뚫고 지나갔다. 단 한 방울의 피도 튀기지 않는 깔끔하고 무자비한 일격이었고 객잔의 지리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백호만의 치명적인 사륙 방식이었다. 동료가 쓰러지는 소리에 다른 살수들이 일제히 방향을 틀어 단검을 휘둘렀지만 백호는 탁자 밑을 뱀처럼 미끄러지며 그들의 시야를 교란했다. 놈은 이 안에 있다. 어둠에 현혹되지 말고 소리에 집중하라. 누군가 다급하게 명령을 내렸지만 요란하게 울부짖는 바깥의 칼바람 소리 때문에 그들의 의사소통은 번번이 엇갈리고 찢겨나갔다. 백호는 기름이 쏟아진 미끄러운 바닥을 역이용하여 소리 없이 살수들의 사각지대로 빠르게 파고 들어갔다. 그는 내력을 쓰지 않는 대신 몸의 반동과 좁은 탁자의 모서리를 활용하여 관절을 꺾고 급소를 타격하는 극도의 실전 무술을 펼쳤다. 살수들의 칼날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백호는 낡은 의자를 발로 차 올려 방패막이로 삼거나 부서진 나무 파편을 던져 시야를 가렸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암살자들이 하나둘씩 바닥에 쓰러졌지만 밖에서 불어오는 기괴한 바람소리 탓에 그들의 죽음은 완벽한 정적 속에 묻혀버렸다. 살수들은 보이지 않는 유령과
싸우는 듯한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서로의 어깨를 맞대고 방어 진영을 짜며 떨었다. 백호는 어둠 속에 몸을 웅크린 채 짐승처럼 거친 숨을 고르며 다음 사냥감을 노려보는 포식자의 차가운 눈빛을 번뜩였다. 10년 동안 무골중 행세를 하며 객잔 바닥을 기어다니던 그의 치욕스러운 과거가 지금 이 순간 가장 완벽한 사륙의 기술로 승화되고 있었다. 그는 객잔 주방 쪽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무쇠, 가마솥을 묶은 밧줄을 끝나무 칼로 조용히 끊어내어 적들의 머리 위로 쏟아지게 만들었다. 육중한 무쇠, 가마솥이 요란한 굉음을 내며 떨어지자 살수들의 방어 진영이 순식간에 무너지며 아비규환의 혼란이 일어났다. 혼란에 빠진 암살자들 사이로 백호가 이리저리 그림자처럼 유연하게 파고들며 녹슨 칼날을 무자비하게 휘둘러 적들의 급소를 정확히 끊어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객잔 안은 오직 죽음만을 맞이하는 자들의 무거운 쓰러짐과 바람의 통곡 소리만이 뒤섞여 기괴한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력을 쓰지 않고 순수한 육체의 힘만으로 수십 명을 상대하는 것은 이미 내상을 입은 백호에게 엄청난 체력적 한계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의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고 갈라진 상처 사이로 흘러내린 피가 시야를 붉게 물들이며 서서히 그의 발목을 붙잡기 시작했다. 마지막 남은 살수 3명이 백호의 지친 기색을 알아채고 동시에 비수를 쥐고 짐승처럼 포효하며 허공으로 몸을 날려 공격해왔다. 백호는 피할 공간이 없음을 직감하고는 남은 힘을 쥐어짜 바닥에 뒹굴고 있던 부서진 식탁의 두꺼운 다리를 방패 삼아 치켜들었다. 비수들이 나무를 뚫고 들어오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백호는 상체를 뒤로 젖히며 발차기로 첫 번째 살수의 턱을 박살내어 멀리 날려버렸다. 이어지는 동작으로 탁자를 거칠게 밀쳐내며 나머지 2명의 가슴팍에 녹슨 칼자루를 강하게 찔러 넣어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았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이 모든 참극을 여유롭게 지켜보던 늙은 노인은 탁자 위에 흩어진 마른 땅콩을 씹으며 기분 나쁜 미소를 지었다. 보통의 무리민이라면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을 끔찍한 사륙전 앞에서도 노인의 탁한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백호의 기괴한 보법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내력을 봉인하고 그저 청소부의 발놀림만으로 흑살각의 살수들을 농락하다니 과연 저놈의 몸에 깃든 살기는 예사로운 것이 아니구나. 노인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낡은 호리병을 흔들어 보았지만 이미 바닥을 드러낸 독주 탓에 아쉬운 듯 혀를 끌루 차며 입맛을 다셨다. 적들의 목을 그을 때마다 백호의 머릿속에서는 10년 전 참극의 밤이 환영처럼 겹쳐지며 그의 찢어진 이성을 무자비하게 괴롭혔다. 불타는 대들보 아래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사부의 참혹한 모습과 자신을 지키려다 온몸이 찢겨나간 사형제들의 비명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살인귀로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증오하여 10년 동안이나 칼을 쥐지 않기로 맹세했건만 운명은 기어코 그를 다시 핏빛 지옥으로 끌어들였다. 녹슨 칼날이 적의 살점을 찢고 뼛속을 파고들 때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끔찍한 감촉이 오히려 그의 억눌린 본능을 소름 끼치게 자극하고 있었다. 백호는 쓰러진 살수의 허리춤에서 섬광탄 하나를 재빠르게 낚아채어 객잔 천장을 향해 강하게 던진 후 그 자리에서 즉시 이탈했다. 펑하는 폭음과 함께 눈이 멀어버릴 듯한 강렬한 섬광이 객잔 안을 가득 채우자 암살자들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눈을 부여잡았다. 그 찰나의 눈먼 틈을 타서 백호는 무릎을 굽힌 채 짐승처럼 바닥을 박차고 나가 적들의 하반신을 무자비하게 공략하기 시작했다.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고 무릎 관절이 부서지는 끔찍한 소리가 연달아 울려 퍼졌고 암살자들은 제대로 된 반격조차 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들 중 비교적 무공이 뛰어난 암살자 조장이 섬광의 여파를 이겨내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백호의 등 뒤를 향해 쌍비수를 날렸다. 날카로운 파공음을 내며 날아온 비수는 백호의 왼쪽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며 낡은 옷자락을 찢고 검붉은 핏자국을 길게 남겼다. 살갗이 찢어지는 고통에도 백호는 신음조차 내지 않고 몸을 낮게 웅크려 탁자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가 후속 공격을 완벽하게 회피했다. 조장은 먹잇감을 놓친 분노에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탁자를 두 동강 내버렸지만 그 아래에는 먼지와 부서진 나무 판자 조각들 뿐이었다.
위에서 탁자가 부서지는 순간 백호는 파편들이 쏟아지는 틈을 타서 조장의 그림자 속으로 유령처럼 솟아올라 녹슨 칼을 위로 찔러 올렸다. 전혀 예상치 못한 사각지대에서 치고 올라온 기습에 조장은 당황하여 물러서려 했지만 백호의 톱나무 칼이 이미 그의 턱 밑을 파고든 후였다. 날카로운 검기가 아닌 순수한 육체의 힘과 정확한 각도로 찔러 넣은 투박한 일격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턱뼈를 으깨고 뇌수를 뒤흔들기에는 충분했다. 조장은 두 눈이 뒤집힌 채 픽거품을 물고 굳은 나무 토막처럼 바닥으로 쿵 하고 쓰러지며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다. 조장마저 쓰러지자 남은 흑살각의 암살자들은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서로의 눈치만 보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10년 동안 내상을 억눌러온 백호의 몸 상태 역시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었고 그의 시야는 붉은 피와 식은땀으로 심하게 흐려져 있었다. 단전에서 끓어오르는 회색빛 살기를 무리하게 참아낸 부작용으로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고통이 밀려왔고 그는 억지로 피를 삼키며 비틀거렸다. 숨을 쉴 때마다 폐부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짓눌렀지만 그는 결코 낡은 칼을 쥔 손의 악력을 풀지 않은 채 적들을 노려보았다. 백호가 한계에 다다른 것을 눈치챈 늙은 노인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부러진 젓가락 하나를 발가락으로 집어들고는 기묘한 미소를 지었다. 노인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미세한 기운을 실어 뒤로 도망치려던 암살자 한 명의 무릎오금 혈도를 향해 젓가락을 튕겨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혈도를 정확히 찔린 암살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거품을 물며 바닥에 꼬꾸라져 기절해버렸다. 백호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의아해하면서도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남은 적들을 향해 마지막 남은 기력을 쥐어짜내어 맹렬하게 돌진했다. 마치 성난 호랑이처럼 달려든 백호의 기세에 압도된 마지막 두 명의 살수는 허둥지둥 단검을 휘둘렀지만 이미 허점이 가득한 공격이었다. 백호는 몸을 낮춰 첫 번째 살수의 단검을 아슬아슬하게 피한 뒤 그대로 회전하며 녹슨 칼등으로 상대의 관자놀이를 강하게 후려쳤다. 두개골이 금가는 소리와 함께 첫 번째 살수가 쓰러지자 두 번째 살수는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객잔 밖으로 도망치려 몸을 돌렸다. 하지만 백호가 발로 걷어찬 부서진 의자 파편이 날아가 도망치던 살수의 뒤통수를 정확히 강타하며 그 역시 차가운 바닥에 널브러졌다. 객잔 안은 마침내 끔찍한 사륙의 폭풍이 지나간 후에 섬뜩하고도 기괴한 고요함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숨막히는 정적을 만들어냈다. 낡은 창살 사이로 몰아치던 비명 같던 바람 소리도 묻어버렸고 짙은 어둠 속에서는 오직 바닥에 고인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백호는 피로 물든 녹슨 콘나무 칼을 바닥에 짚고 간신히 버티고 서서 거칠고 불규칙한 숨을 토해내며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으려 애썼다. 억눌렸던 살기가 여전히 그의 핏줄을 타고 흐르며 날뛰었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이성을 부여잡고 단전의 기운을 차갑게 식히려 노력했다. 그때 객잔 밖에서 들려오던 소란스러운 말발굽 소리와 병장기 부딪히는 소리가 일순간 죽은 듯이 기괴하게 멈춰버리며 무거운 압박감이 밀려왔다. 마치 거대한 맹수가 숨통을 조여오는 듯한 서늘하고 불길한 기운이 박살난 객잔의 입구를 통해 스멀스멀 기어들어오며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던 흑살각의 생존자 하나가 그 기운을 느끼고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로 바닥을 기어가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번뜩인 한 줄기 서늘한 은빛 섬광이 무자비하게 그의 목줄기를 베어버렸고 애원하던 목소리는 끔찍한 픽거품 소리로 변해버렸다. 부서진 문턱을 넘어 객잔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온 자는 흑마면을 깊게 눌러쓴 채 전신에서 짙은 묵빛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칠흑처럼 어두운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낡은 외투를 걸친 그의 손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기괴한 형태의 갈고리 검이 쥐어져 있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에 고여있던 핏물들이 기이한 내공의 힘에 밀려나며 모세의 기적처럼 양갈래로 쫙 갈라지는 소름 끼치는 광경이 연출되었다. 백호는 본능적으로 눈앞에 나타난 자가 방금 전까지 자신이 상대했던 이류, 살수들과는 차원이 다른 절정 고수임을 뼈저리게 직감했다. 침입자는 자신의 부하들이 처참하게 도륙난 참상을 차갑게 훑어보고는 흑마면 너머로 번뜩이는 기괴하고
안광을 백호에게 고정시키며 기분 나쁜 실소를 터뜨렸다. 쓰레기 같은 놈들을 잔뜩 데려왔더니 결국 청소부 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이따위 끔찍한 꼴로 널브러져 있다니 참으로 한심하구나. 그의 목소리는 마치 깊은 동굴 속에서 울려 퍼지는 짐승의 으르렁거림처럼 낮고 탁했으며 듣는 이의 영혼마저 갉아먹을 듯한 기분 나쁜 소리였다. 백호는 요동치는 내상을 억누르며 다시 한번 피투성이가 된 녹슨 칼자루를 강하게 쥐고 언제든 튀어나갈 수 있도록 발끝에 힘을 모았다. 내 놈이 바로 흑살각의 사냥개들을 이끌고 온 우두머리냐? 당장 이 역겨운 곳에서 꺼지지 않으면 내 놈의 목통도 썰어버리겠다. 백호가 갈라지고 쉬어버린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았지만 침입자는 오히려 어깨를 들썩이며 미친 듯이 광기 어린 폭소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그 끔찍한 웃음소리는 빈 객잔을 공허하게 울리며 백호의 귓가에 소름 끼치는 환청처럼 달라붙어 10년 전의 악몽을 다시금 끄집어내고 있었다. 웃음을 멈춘 침입자는 짐승 가죽 외투를 거칠게 벗어 던지고는 손에 든 갈고리 검을 바닥에 질크러지게 끌며 천천히 백호를 향해 다가왔다. 철제 갈고리 검이 객잔의 나무 바닥을 긁으며 만들어내는 칠판,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쇳소리가 백호의 팽팽해진 신경을 무자비하게 자극했다. 다가오는 침입자의 매 걸음마다 보이지 않는 무거운 기압이 생성되어 주변의 공기를 짓누르며 백호의 숨통을 옥죄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늙은 노인은 이 끔찍한 긴장감 속에서도 묵묵히 탁자 위에 남은 땅콩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며 흥미롭다는 듯 번뜩이는 눈빛으로 두 사람을 주시했다. 침입자는 백호와 10걸음 정도 떨어진 거리에 멈춰 서더니 갈고리 검을 허리춤에 차고 피 묻은 손으로 자신의 흑마면을 움켜쥐었다. 10년 동안 쥐새끼처럼 비참하게 바닥을 기며 살아온 꼴이 아주 볼만하구나. 나의 가엾고 어리석은 사제 백호야. 소름 끼치도록 익숙하고 다정한 음성이 객잔을 울리는 순간 백호의 뇌리에 벼락이 내리친 듯 끔찍한 충격이 가해졌고 낡은 칼을 쥔 손이 파르르 떨렸다. 침입자가 천천히 흑마면을 벗어던지자 창백하게 부서져 내리는 달빛 아래로 10년 전 화마 속에서 분명히 죽었던 사형의 얼굴이 드러났다. 핏기 없이 창백한 피부와 기괴하게 꿰매어진 상처 자국들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것은 백호가 제 손으로 묻어주었던 사형의 얼굴이 틀림없었다. 백호는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찢어질 듯한 절망감에 휩싸여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백호의 거칠고 투박한 손에 쥐어진 이 빠진 녹슨 툇나무 칼이 미친 듯이 요동치며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10년 만에 마주한 끔찍한 과거의 망령 앞에서 미친 듯이 날뛰는 그의 심장 박동과 기괴하게 공명하고 있었다. 창백한 달빛 아래 드러난 사형의 얼굴은 죽은 자 특유의 섬뜩한 잿빛을 띠고 있었고 기괴하게 꿰매어진 흉터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백호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 서늘하고 익숙한 이목구비는 분명 자신이 불타는 사문에서 직접 흙을 덮어 묻어주었던 사형의 얼굴이 틀림없었다. 과거의 끔찍한 환영이 핏빛 안개처럼 백호의 시야를 뒤덮자 그의 입술은 분노와 슬픔으로 형편없이 짓물러 터지고 말았다. 사형은 항상 따뜻한 미소로 고하였던 백호를 보살펴 주었으나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존재는 그 다정함을 철저히 모욕하는 지옥의 피조물이었다. 피부 아래로 꿈틀거리는 검은 벌레 같은 도끼둥들이 사형의 창백한 얼굴을 일그러뜨렸고 그 기괴한 모습은 백호의 심장을 예리한 비수처럼 도려냈다. 야차라는 악마가 어찌하여 죽은 자의 안식마저 이토록 무참히 짓밟을 수 있는지 백호는 끓어오르는 살기를 도저히 주체할 수 없었다. 놀란 표정을 보아하니 아직도 나를 잊지 못하고 매일 밤 악몽 속에서 울부짖었나 보구나. 나의 불쌍한 사제야. 사형의 얼굴을 한 괴물이 기분 나쁜 파열음을 내며 비웃자 백호의 이성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저것은 사형이 아니라 사형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흑살각 야차의 역겨운 꼭두각시 시체 인형일 뿐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인형의 관절이 꺾일 때마다 나무 토막이 부러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고 그 텅 빈 두 눈동자에는 오직 백호를 찢어 죽이겠다는 살해만이 가득했다. 극심한 심리적 동요는 10년 동안 억눌러왔던 백호의 내상을 순식간에 폭발시키며 그의 단전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통제력을 잃은 칠살도법의 회색 살기가 미친 짐승처럼 핏줄을 타고 역류하자 백호는 각혈하며 비틀거렸다. 평소에 고요하고 치명적이었던 보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는 그저 분노와 슬픔에 눈이 먼 한 마리 상처 입은 짐승에 불과했다. 괴물은 백호의 허점이 드러난 틈을 놓치지 않고 손에 든 기괴한 갈고리 검을 휘두르며 사나운 폭풍처럼 무자비하게 밀고 들어왔다. 괴물의 갈고리 검은 마치 살아있는 독사처럼 예측할 수 없는 궤적을 그리며 백호의 급소만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검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썩은 피냄새와 검은 안개는 백호의 호흡을 방해하며 그의 이성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칠살 도법의 회색 살기로 맞대응하려 했지만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기운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백호의 몸 안에서 오히려 자신을 공격했다. 쇠붙이가 부딪히는 끔찍한 소음 속에서 백호는 서서히 뒤로 밀리며 죽음의 차가운 손길이 목을 조여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날카로운 파공음과 함께 날아온 갈고리 검과 백호의 녹슨 웬나무 칼이 허공에서 끔찍한 마찰음을 내며 격돌했다. 평소라면 부드럽게 힘을 흘려보냈을 백호였지만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인해 정면에서 무식하게 힘을 부딪히고 말았다. 쇳덩이가 부딪히는 엄청난 충격파가 백호의 손목을 타고 전해졌고 찢어진 내상을 자극하여 그의 입에서 붉은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괴물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괴한 근력으로 백호를 압박했고 백호는 뒤로 밀려나며 객잔에 부서진 탁자들을 연거푸 박살냈다. 고작 이따위 실력으로 10년 동안 목숨을 부지했다니 사부님께서 지하에서 피눈물을 흘리시겠구나. 사형의 목소리를 흉내낸 괴물의 조롱이 백호의 심장을 예리한 비수처럼 잔인하게 후려팠다. 백호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햇나무 칼을 마구잡이로 휘둘렀지만 궤적은 엉망이었고 살기는 흩어져 위력을 상실했다. 괴물의 갈고리검이 백호의 방어를 가볍게 뚫고 들어와 녹슨 칼의 몸통을 강하게 내리치자 쩍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낡은 칼날에 거대한 균열이 생겨버렸다. 거대한 충격에 튕겨나간 백호는 객잔의 굵은 기둥에 등을 강하게 부딪히고는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완전히 뒤틀려버린 기맥 때문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고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숨을 쉴 때마다 픽거품이 끓어올랐다. 금방이라도 두 동강이 날 것 같은 녹슨 칼을 꽉 쥔 채 백호는 절망적인 눈으로 다가오는 사형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괴물이 백호의 목통을 끊어버리기 위해 피 뚝뚝 떨어지는 갈고리 검을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드는 끔찍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괴물이 갈고리 검을 백호의 가슴에 꽂아 넣으려던 찰나 구석에 있던 낡은 탁자가 굉음을 내며 허공으로 솟구쳐 올랐다. 늙은 노인이 두 손으로 바닥을 강하게 내리쳐 만들어낸 엄청난 반발력이 탁자를 거대한 폭탄처럼 괴물의 머리 위로 날려버린 것이다. 괴물이 당황하여 갈고리 검으로 탁자를 반으로 쪼개는 순간 그 파편 사이로 늙은 노인의 앙상한 몸이 귀신처럼 튀어나왔다. 다리가 없는 노인의 움직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괴하고 압도적인 속도는 괴물의 상상을 완벽하게 뛰어넘는 신의 경지였다. 바로 그 순간 구석에서 땅콩을 씹으며 이 모든 참상을 지켜보던 늙은 노인의 눈빛이 날카로운 매처럼 번뜩였다. 노인의 메마른 손가락 사이에는 부러진 나무젓가락 반쪽이 들려 있었고 그의 주변으로 보이지 않는 무거운 기압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늙은 노인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압도적인 검기가 좁은 객잔 안의 끈적한 공기를 단숨에 찢어발기며 공간을 무겁게 짓눌렀다. 십장 밖에서 타오르던 횃불의 불꽃이 일순간 소리 없이 반으로 갈라지며 꺼져버릴 정도로 끔찍하고 절대적인 위력의 기운이었다. 감히 내 술동물을 건드리다니 버르장머리 없는 시체 조각 같으니라고. 노인이 짧게 혀를 차며 손가락을 튕기자 부러진 젓가락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섬광이 되어 허공을 갈랐다. 천둥이 치는 듯한 무서운 파공음이 뒤늦게 귓가를 때렸을 때 젓가락은 이미 괴물의 갈고리 검을 산산조각 내고 어깨를 관통해버렸다. 거대한 바위에 얻어맞은 듯한 엄청난 충격에 괴물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객잔의 두꺼운 흙벽을 뚫고 저 멀리 어둠 속으로 처박혀버렸다. 절대적인 무력을 선보인 노인은 두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고 비호처럼 몸을 날려 백호의 곁으로 다가왔다. 노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를 토하는 백호의 뒷덜미를 짐승처럼 낚아채고는 그대로 부서진 창문을 통해 밤의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흑살각의 후속 부대가 객잔에 들이닥쳤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박살난 내부와 차갑게 식어가는 시체들, 그리고 짙은 피비린내뿐이었다. 백호를 짐짝처럼 들쳐업은 노인은 칠흑 같은 고려의 국경숲을 향해 소리 없는 그림자처럼 빠르게 스며들었다. 노인은 백호의 혈도를 짚어 기절시킨 뒤 서늘한 밤 공기를 가르며 기괴한 보법으로 산비탈을 짐승처럼 거침없이 뛰어올랐다. 나무와 바위를 두 손으로 번갈아 짚으며 날아가는 노인의 등 뒤로 흑살각의 추격조가 쏘아올린 불화살들이 밤하늘을 수놓았다. 하지만 노인이 내뿜는 무형의 기운이 화살들을 사방으로 튕겨냈고 그들은 곧 울창한 가시덤불 숲의 깊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추격자들의 거친 욕설과 개짖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며 고려 국경의 험준한 산맥은 다시 무거운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다. 동굴 안의 차가운 습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가운데 기절해 있던 백호는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고통에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바닥을 뒹굴며 입가로 시커먼 독혈을 토해내는 백호의 전신은 칠살도법의 부작용으로 인해 끔찍하게 경련하며 기괴하게 꺾이고 있었다. 노인은 구석에서 마른 나뭇가지로 불을 지피며 그 처참한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볼 뿐 섣불리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스스로의 힘으로 날뛰는 살기를 억누르지 못한다면 어차피 무림의 험난한 파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노인은 너무나 잘 알았다. 살을 에이는 듯한 차가운 산바람과 코끝을 찌르는 습한 곰팡이 냄새에 백호는 힘겹게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뼈마디가 부서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과 함께 눈을 뜬 곳은 달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깊고 눅눅한 산속의 동굴 안이었다. 바위벽에 기대어 힘없이 축 늘어진 백호의 앞에는 늙은 노인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낡은 호리병에 담긴 맹물을 아쉽다는 듯 홀짝이고 있었다. 백호가 신음소리를 내며 뒤틀린 기맥을 바로잡으려 안간 힘을 쓰자 노인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 꼴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았다. 그깟 시체 인형 하나에 정신이 팔려 스스로 무덤을 파다니 내 놈의 알량한 각오가 그 정도였을 줄은 몰랐구나. 노인의 날카로운 일갈에 백호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고 부러진 손톱 사이로 붉은 피가 스며 나와 바닥을 적셨다. 야차라는 악귀가 사형의 시신을 훔쳐내어 사악한 주술로 움직이는 고기방패로 만들었다는 끔찍한 사실이 백호의 가슴을 화로처럼 뜨겁게 달구었다. 당장이라도 산을 내려가 야차의 목을 물어뜯고 싶었지만 망가질 대로 망가진 현재의 육체로는 한 걸음조차 제대로 떼기 힘들었다. 내 놈의 피 속에 흐르는 그 역겨운 회색 살기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복수는커녕 사흘 안에 오장육부가 녹아내려 뜀질 것이다. 노인은 백호의 단전에서 미친 듯이 날뛰고 있는 기운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내며 잔인한 현실을 백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칠살도법은 강하지만 사용자마저 파멸시키는 저주받은 무공이기의 살기를 얼음처럼 차갑게 식혀줄 완벽한 통제력이 없으면 그저 자살 행위에 불과했다. 노인은 밖에서 주워온 단단한 산번나무 장작개비들을 백호의 발밑에 무더기로 쏟아부으며 서늘하고 기괴한 훈련의 시작을 알렸다. 지금부터 그 썩어빠진 내력을 일절 쓰지 말고 오로지 맨손으로 이 장작들을 완벽하게 반으로 쪼개어 놓아라. 노인의 기가 막힌 명령에 백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노인의 진지하고 무서운 눈빛에 압도되어 감히 반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도끼조차 없이 사람의 맨손으로 쇳덩이처럼 단단한 산번나무를 쪼갠다는 것은 무공을 쓰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노인은 이것이 10년 동안 객잔에서 걸레질만 하던 백호의 잊혀진 호흡법을 다시 깨우기 위한 유일하고도 기괴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백호는 이를 악물고 손날을 세워 단단한 장작을 힘껏 내리쳤지만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손가락 뼈가 부러질 듯한 극심한 고통만이 밀려왔다. 장작은 흠집 하나 나지 않았고 백호의 손바닥은 찢어져 피가 철철 흐르기 시작했지만 노인은 조금의 자비도 없이 돌멩이를 집어 던졌다. 백호의 호흡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거나 분노가 섞일 때마다 노인의 돌멩이가 어김없이 날아와 백호의 혈도를 아프게 강타하며 자세를 교정시켰다. 힘으로 부수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결을 읽고 호흡과 일치하는 찰나의 순간에 기운을 집중하여 베어내는 것이
훈련의 핵심이었다. 피투성이가 된 손바닥은 이미 감각을 상실했고 부러진 손톱 사이로 흘러내린 피가 장작을 붉게 물들이며 처참한 흔적을 남겼다. 수백 번의 실패 속에서 백호의 어깨 근육은 파열될 듯 비명을 질렀고 숨을 쉴 때마다 폐부에 날카로운 바늘이 박히는 듯했다. 하지만 포기하려 할 때마다 눈앞에 아른거리는 사형의 끔찍한 시체 인형이 그의 심장에 불을 지피며 다시 손을 치켜들게 만들었다. 복수를 향한 지독한 갈망과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뼈저린 증오가 뒤섞여 백호를 극한의 벼랑 끝으로 잔인하게 몰아세우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어두운 동굴 안에서 백호는 피투성이가 된 양손으로 수백 번, 수천 번 장작을 내리치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고통 속에서 이성이 마비될 즈음 백호는 문득 자신이 10년 동안 객잔 바닥에 피를 닦아낼 때에 고요했던 마음가짐을 떠올렸다. 분노와 살기를 내려놓고 그저 무심하게 바닥의 결을 따라 걸레를 밀어내던 그 정갈한 호흡의 박자가 바로 노인이 말한 기운의 통제였다. 백호의 거칠었던 숨소리가 점차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지자 요동치던 단전의 회색 살기도 거짓말처럼 그의 호흡에 맞춰 차분하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백호는 두 눈을 감고 자신의 빈손에 이가 빠진 낡은 툇나무 칼이 쥐어져 있다고 강렬하게 상상하며 호흡의 깊이를 더해갔다. 단전에서 뿜어져 나온 회색 기운이 핏줄을 타고 흘러나와 더 이상 폭주하지 않고 백호의 손바닥 위에서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칼날의 형상을 이루었다. 그것은 사륙을 갈망하는 더러운 살기가 아니라 완벽한 통제 아래 벼려진 서늘하고도 묵직한 절대적인 의지의 발현이었다. 백호가 조용히 눈을 뜨며 손날을 가볍게 내리치자 쇳덩이 같던 산번나무 장작이 베이는 소리조차 없이 너무나도 매끄럽게 두 동강이 나버렸다. 장작이 소리 없이 갈라지는 기적 같은 순간 백호의 눈동자 속에 소용돌이 치던 혼탁한 살기가 마침내 맑고 투명한 유리처럼 정화되었다. 10년 동안 걸레를 쥐고 닦아내던 객잔 바닥의 무수한 결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세상 만물의 이치가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다. 칠살도법은 상대를 죽이기 위한 파괴의 무공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깎아내고 다듬어 완벽한 무의 경지에 이르는 고독한 수행이었다. 낡은 팻나무 칼 없이도 스스로가 가장 예리하고 치명적인 한자루의 명검이 될 수 있다는 소름 끼치는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자신의 손끝에서 이루어진 기적 같은 변화에 백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무의식적으로 옆에 있던 거대한 바위를 향해 손날을 크게 휘둘렀다. 백호의 손에서 뻗어나간 보이지 않는 회색빛 기운의 칼날이 허공을 가르며 거대한 바위를 향해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쩍하는 엄청난 굉음과 함께 성인 남자 3명이 안아도 모자랄 거대한 바위가 두부 썰리듯 완벽하게 반으로 갈라지며 무너져 내렸다. 맨손으로 뿜어낸 기운만으로 칠살도법의 새로운 경지를 엿보는 끔찍하고도 경이로운 깨달음의 순간이 동굴 안을 묵직하게 채웠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바위가 부서지는 순간 백호의 몸은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바닥으로 쿵 하고 무참하게 고꾸라지고 말았다. 무리한 기운의 운용으로 인해 잠시 억눌려 있던 끔찍한 내상이 다시 한번 폭발하며 이번에는 시커멓게 썩은 독혈을 한 움큼이나 토해냈다. 육체의 한계가 기운의 경지를 버텨내지 못하고 오장육부가 녹아내리기 시작한 절망적인 상황에 백호는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긁었다. 차가운 동굴 바닥에 엎드린 채 헐떡이는 백호의 두 눈은 서서히 빛을 잃어가며 짙은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전신을 덮치고 있었다. 죽어가는 백호를 가만히 내려다보던 늙은 노인은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씁쓸하고도 무거운 한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백호가 칠살도법의 새로운 경지를 깨달은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불타버린 기맥을 완전히 식혀줄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으면 결국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터였다. 불쌍한 놈. 결국 내 놈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설로만 떠돌던 빙심의 신법이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노인의 건조한 목소리가 동굴을 울렸고 백호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야차의 수중에 있다는 그 비급의 이름을 희미하게 떠올렸다. 노인은 품속에서 오래된 침통을 꺼내어 백호의 혈도를 아슬아슬하게 찔러 넣으며 간신히
마지막 숨통을 붙잡아 두었다. 은침이 살갗을 파고들 때마다 검은 도끼가 미세하게 빠져나왔지만 그것은 그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미봉책에 불과했다. 빙심의 신법이 없다면 칠살 도법이 만들어낸 이 지독한 살기의 독을 중화시킬 수 없으며 백호의 몸은 결국 잿더미로 변해버릴 운명이었다. 노인은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이 어리석고 불쌍한 제자의 얄밈은 운명 앞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내 두 다리를 앗아간 그 지긋지긋한 악연의 굴레가 결국 이 아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시험하는구나. 노인은 텅 빈 동굴의 천장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고 그의 탁한 눈동자 속에는 수십 년 전의 피비린내 나는 무림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야차는 단순한 살수 집단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고려 황실의 어두운 그림자와 결탁하여 무림을 피로 물들이려는 거대하고 사악한 야심가였다. 노인은 백호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의 오래된 죄업을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강호의 피바람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흐려지는 의식의 심연 속에서 백호는 끝없이 추락하며 10년 전 불타오르던 사문의 환영 속을 헤매고 있었다. 화마에 휩싸인 기둥 아래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사부의 모습과 자신을 지키려다 갈갈이 찢겨나간 사형제들의 비명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죽음의 문턱에서 마주한 그 끔찍한 환상들은 오히려 백호의 심장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생존 본능을 잔인하게 자극했다. 그는 이대로 덧없이 눈을 감을 수 없었으며 야차의 목을 베어 사형의 영혼을 구제하기 전까지는 결코 지옥에 갈 수 없었다. 백호의 입술이 미세하게 달싹이며 알 수 없는 신음을 뱉어내자 늙은 노인은 상체를 숙여 그의 미약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피거품이 끓어오르는 목구멍을 뚫고 나온 것은 고통의 비명이 아니라 서늘하고도 뼈저린 사리가 담긴 단 한마디의 맹세였다. 빙심을 얻어 야차의 심장을 씹어먹겠다. 백호의 두 눈이 번쩍 뜨이며 일순간 회색빛 안광이 동굴의 어둠을 찢어 발겼고 노인은 그 섬뜩한 집념에 몸을 떨었다. 빙심의 신법을 향한 처절한 여정이 이 깊고 어두운 산속에서 피비린내 나는 서막을 열고 있었다. 동굴 밖에서는 고려의 매서운 국경바람이 나뭇가지들을 부러뜨릴 듯이 거칠게 몰아치며 귀곡성 같은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흑살각의 사냥개들이 핏자국을 추적하여 이 험준한 산맥 전체를 이잡듯이 뒤지고 있을 것이 분명하기에 이곳에 오래 머물 수는 없었다. 노인은 품에서 부러진 나무젓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동굴 입구에 어리석은 불청객들을 맞이할 치명적인 살인진법을 조용히 구상하기 시작했다. 새벽동이 트기 전까지 백호가 기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노인 스스로 야차의 수하들을 모조리 도륙내야만 하는 끔찍한 밤이 될 터였다. 노인은 모닥불에 타오르는 불꽃을 응시하며 10년 전 취혈객잔에 처음 숨어들었던 백호의 상처투성이 앳된 얼굴을 떠올렸다. 오직 복수라는 차가운 족쇄에 묶여 스스로를 무골충으로 위장한 채 바닥에 피를 닦아내던 그 지독하고 처절한 인내의 시간들이었다. 이제 그 기나긴 칩거의 세월은 끝이 났고 낡은 쿰나무 칼은 부서졌으나 백호의 내면에는 그보다 훨씬 치명적이고 무자비한 검이 벼려졌다. 노인은 남은 맹물을 한 번에 들이켜고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다가올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위해 살기를 은밀하게 끌어올렸다. 거대한 호랑이 가죽이 화려하게 덮인 차가운 옥좌 위에서 흑살각의 절대적인 지배자 야차는 거만한 자세로 앉아 빛바랜 낡은 비급을 쓰다듬고 있었다. 짐승의 뼈와 해골로 장식된 어두운 전각 안에는 음산한 기운이 짙게 깔려 있었고 횃불의 붉은 그림자가 그의 기괴한 흑마면 위로 일렁였다. 옥좌 아래에는 고려 황실의 권력을 쥐고 흔드는 간악한 환관, 이인좌가 보낸 비밀 사절이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도 두려움에 떨며 엎드려 있었다. 약속대로 빙심의 신법은 우리가 차지할 테니 황실의 개들은 그저 입을 다물고 노인네의 목이나 기다리면 된다. 야차의 조롱 섞인 탁한 목소리가 전각을 울리며 황실과의 더러운 미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황실의 사절은 야차의 불손한 태도에 분노를 느꼈지만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이고 끔찍한 살기 앞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인좌의 진짜 목적은 무림의 평화나 반란군의 진압이 아니라 오직 전설적인 빙심의 신법을 손에 넣어 황제를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무서운 야욕이었다. 야차는
그 탐욕을 철저하게 이용하며 자신의 살수 집단을 고려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격상시키려는 치밀하고도 잔혹한 계획을 완성해 나가고 있었다. 낡은 비급을 쓰다듬는 야차의 손끝에서 검은 도끼가 피어올라 책장을 부식시킬 듯 맴돌았고 그의 탁한 눈동자는 이미 천하를 피로 물들일 야망에 굶주려 있었다. 야차의 거만한 태도의 황실사절은 굴욕감을 애써 억누르며 품속에서 황금으로 장식된 화려한 상자 하나를 꺼내어 옥좌 아래에 공손히 바쳤다. 이것은 이인좌 대감께서 야차님의 노고를 치하하며 보내는 귀한 선물이오니 부디 황실과의 굳건한 맹약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상자가 열리자 그 안에는 서역에서 들여온 희귀한 독초들과 천금을 주어도 구하기 힘든 진귀한 영약들이 가득 담겨 있어 전각 안을 기이한 향기로 채웠다. 야차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영약 하나를 집어 삼켰고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묵빛 살기가 한층 더 짙어지며 주변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황실의 개들이 꼬리를 흔드는 법은 제법 잘 알고 있군.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런 시시한 약부스라기가 아니라 천하를 찢어밟길 힘이다. 야차는 옥좌에서 천천히 일어나 자신의 키보다 훨씬 거대한 기괴한 갈고리검을 집어들고는 텅 빈 전각의 벽을 향해 가볍게 검기를 날렸다. 소리 없이 허공을 가른 검기가 닿은 곳에는 수십 장 두께의 돌벽이 종이장처럼 매끄럽게 잘려나가며 끔찍한 파괴력을 과시했고 사절은 기겁하여 주저앉았다. 야차의 광기의 어린 웃음소리가 전각을 가득 채웠고 그는 이인좌의 야망조차 자신의 발밑에 짓밟고 고려 전체를 피바다로 만들 끔찍한 계획에 도취되어 있었다. 같은 시각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국경의 험준한 산맥 깊은 곳에서 백호는 가부좌를 튼 채 기이한 호흡법으로 단전의 기운을 다스리고 있었다. 늙은 노인에게서 배운 장작 폐기의 원리를 호흡에 적용하자 미친 듯이 날뛰던 칠살도법의 회색 살기가 조금씩 규칙적인 흐름을 찾기 시작했다. 들숨과 날숨의 길이를 완벽하게 조절하며 나무의 결을 쪼개듯 김액에 엉킨 부분을 섬세하게 풀어내자 찢어질 듯한 오장육부의 고통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이마에 맺힌 식은땀이 차가운 산바람에 식어가는 동안 백호의 창백했던 얼굴에는 점차 생기가 돌았고 그의 굳은 입술 사이로 뜨겁고 탁한 기운이 길게 뿜어져 나왔다. 산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동굴 입구에서 백호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야수와 같은 본능을 철저하게 이성으로 통제하는 법을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었다. 10년 전 사문이 불타던 날 밤, 뼈저리게 느꼈던 무력감과 공포가 이제는 차가운 분노로 결속되어 그의 검끝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고 있었다. 늙은 노인이 건네준 낡은 수통에 물을 머금으며 백호는 메마른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차가운 감각에 집중했고 주변 숲의 미세한 흔들림까지 온몸으로 감지했다. 살기를 감추는 법을 터득한 백호의 몸은 이제 어둠 속의 바위나 나무처럼 자연의 일부가 된 듯 완벽하게 기척을 지워내며 새로운 경지에 다다랐다. 동굴을 나서기 전 백호는 바닥에 떨어진 낡은 뱃나무 칼의 조각들을 묵묵히 주워 모아 찢어진 옷자락에 소중하게 감싸 품속 깊이 간직했다. 비록 낡고 보잘것없는 나무 토막에 불과했지만 그것은 그가 10년 동안 치욕을 견디며 스스로를 단련해온 피나는 인고의 세월을 상징하는 유물이기도 했다. 야차가 조종하는 사형의 시체 인형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백호는 그 슬픔마저 칠살도법의 차가운 살기로 승화시켜 무기로 만들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밤, 백호는 더 이상 약한 점소이가 아니라 피에 굶주린 흑살각을 사냥할 무자비한 사신이 되어 산을 내려갔다. 내상의 고통이 완전히 잦아들자 백호는 눈을 번쩍 뜨며 짐승처럼 예리한 안광을 번뜩였고 부서진 갯나무 칼 대신 흑살각 살수에게서 빼앗은 단검을 꽉 쥐었다. 무공을 쓰지 못하는 반쪽짜리 몸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신의 의지대로 칠살도법의 기운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실한 자신감이 생겨났다. 사형의 시신을 모욕하고 사문을 짓밟은 야차를 향한 지독한 증오심이 끌어올랐지만 백호는 그것을 차가운 이성으로 억누르며 빙심의 경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는 늙은 노인에게 가볍게 목례를 남긴 후 어둠이 짙게 깔린 숲을 지나
야차의 흔적을 찾기 위해 흑살각의 비밀 분타로 소리 없이 스며들었다. 고려 국경의 깎아지른 절벽 아래에 교묘하게 숨겨진 흑살각의 분타는 사방에 치명적인 독화살과 짐승의 덫이 깔려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았다. 백호는 어둠 속에서 고양이처럼 유연한 보법을 펼치며 경비병들의 시야를 완벽하게 피했고 그림자에서 그림자로 이동하며 삼엄한 경계망을 무력화시켰다. 10년 동안 객잔에서 무골충 행세를 하며 익혔던 미끄러지는 듯한 보법은 이제 어둠 속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완벽한 은신술로 진화해 있었다. 백호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분타의 깊숙한 전각 지붕 위로 올라가 기와를 살짝 들어 올린 후 내부의 동태를 날카로운 눈으로 살피기 시작했다. 흑살각 분타를 둘러싼 깎아지른 절벽은 이끼가 잔뜩 끼어 있어 미끄러웠지만 백호는 단검을 바위 틈새에 박아 넣으며 거미처럼 소리 없이 벽을 타고 올랐다. 절벽 중간중간에 파인 작은 동굴들 안에는 경비병들이 교대로 보초를 서며 날카로운 눈초리로 사방을 감시하고 있었으나 백호의 유령 같은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백호는 호흡을 극도로 낮추고 심장 박동마저 느리게 통제하며 경비병들의 시선이 엇갈리는 찰나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분타의 외곽 성벽을 완벽하게 돌파하는 데 성공했다. 10년 동안 걸레를 쥐고 비좁은 탁자 사이를 춤추듯 빠져나가던 그의 기괴한 보법이 암살자들의 본거지를 뚫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되어 빛을 발했다. 분타 내부로 깊숙이 잠입한 백호는 미로처럼 얽힌 복도와 은밀한 통로들을 지나며 흑살각 살수들의 잔혹한 훈련 모습과 무기고의 끔찍한 규모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다. 어린아이들을 납치해 감정을 지우고 살인 기계로 세뇌하는 참혹한 광경을 목격한 백호의 뱃속에서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억지로 고개를 돌려 분노를 삼켜야만 했다. 지금 당장 저 악마들을 모두 찢어 죽이고 싶었지만 그의 최우선 목표는 야차의 행방과 전설적인 빙심의 신법에 대한 단서를 찾아내어 내상을 완치하는 것이었다. 그는 철저하게 감정을 배제한 채 차가운 뱀처럼 바닥을 기어 가장 거대하고 불길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중앙의 대전각을 향해 은밀하게 접근해 들어갔다. 전각 안에서는 흑살각의 핵심 전력인 4대 호법이 기괴한 무기들을 손에 쥔 채 야차의 다음 명령을 기다리며 살벌한 분위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들은 각기 다른 형태의 살인수를 연마한 괴물들로 그들의 몸에서는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자들, 특유의 역겨운 피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백호가 야차와 빙심의 신법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려는 찰나 갑자기 전각 안의 횃불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일제히 꺼져버렸다. 쥐새끼 한 마리가 겁도 없이 호랑이의 아가리 속으로 기어들어왔구나. 어둠 속에서 4대 호법 중 한 명의 소름 끼치는 음성이 전각을 울렸다. 백호가 기습을 직감하고 지붕에서 몸을 날려 바닥으로 착지하는 순간 사방의 벽에서 기괴한 기계음과 함께 짙은 녹색의 동무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호흡기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피부에 닿기만 해도 환각을 일으키고 살을 썩게 만드는 흑살각 특유의 치명적인 환독진법이었다. 녹색의 독가스가 허공을 부유하며 끈적하게 달라붙었고 백호의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방울과 반응하자 치지직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독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눈을 뜨고 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끔찍한 환경 속에서 4대 호법의 기괴한 무기들이 어둠과 동물을 뚫고 백호의 전신을 향해 무자비하게 쇄도해 들어왔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백호는 당황하지 않고 즉시 두 눈을 굳게 감아버린 뒤 장작 폐기 호흡법을 끌어올려 단전의 기운을 전신으로 순환시켰다. 시각을 완벽하게 차단하자 오히려 청각과 촉각이 극한으로 예민해졌고 녹색 동무가 공기를 가르는 미세한 파동까지도 선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백호는 내력을 피부 밖으로 밀어내어 모공을 통해 스며드는 도끼를 강제로 튕겨냈고 그 반발력을 이용해 춤을 추듯 유려한 보법으로 적들의 공격을 회피했다. 동무 속에서 길을 잃은 4대 호법의 무기들이 허공을 갈랐고 백호는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발소리를 추적하며 반격의 기회를 노리는 고요한 사냥꾼으로 변모했다. 녹색 동무가 피부에 닿아 치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살크를 파고들려 할 때마다 백호는 칠살도법의 날카로운 기운을 모공 밖으로 뿜어내어 도끼를 강제로 밀어냈다. 마치 수만 개의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늘들이
전신을 감싸고 보호하는 듯한 기괴한 방어막이 형성되었고 백호의 몸 주변으로는 동무가 접근하지 못하고 튕겨나갔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내력이 소모되며 다시금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고통이 찾아왔지만 백호는 장작을 패던 그 고요하고 일정한 호흡을 유지하며 필사적으로 이성을 부여잡았다. 시각을 포기한 대신 극도로 예민해진 청각은 적들이 밟고 있는 바닥의 미세한 진동까지 잡아내며 4대 호법의 위치를 백호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려내고 있었다. 동무 속에서 방향 감각을 상실한 호법들은 서로의 무기가 부딪히는 소리에 당황하며 진형을 잃었고 백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짐승처럼 어둠을 가르고 돌진했다. 바닥을 구르며 첫 번째 호법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백호는 상대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단검 자루로 관자놀이를 강타하여 두개골을 함몰시키는 잔혹한 일격을 가했다. 동료의 피냄새에 흥분한 다른 호법이 거대한 참마도를 휘두르며 무식하게 밀고 들어왔지만 백호는 동무의 흐름을 읽고 부드럽게 몸을 틀어 그 공격을 흘려보냈다. 참마도가 바닥에 박혀 옴짝달싹 못하는 찰나 백호는 호법의 팔을 타고 올라가 무릎으로 상대의 목을 부러뜨리며 또 하나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끊어놓았다. 마지막 남은 호법은 동무 속에서 동료들이 처참하게 도륙나는 소리에 공포를 느끼고는 비열하게 환각을 일으키는 암기를 사방으로 흩뿌리며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백호는 눈을 감은 채 짐승 같은 직감으로 암기의 궤적을 모두 튕겨내고는 벼락 같은 속도로 거리를 좁혀 도망치는 호법의 등 뒤로 다가갔다. 백호의 단검이 무자비하게 호법의 척추를 끊어버리자 그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고 전각 안을 채우던 녹색 동무도 서서히 거치기 시작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피투성이가 된 단검을 거둔 백호는 서늘한 살기를 갈무리하고는 바닥에 쓰러진 마지막 호법의 품을 뒤져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마지막 호법의 품 속에서 핏자국이 묻은 두꺼운 가죽 주머니를 발견한 백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열어 그 안에 숨겨진 밀서를 꺼내어 펼쳐보았다. 밀서에는 황실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야차와 환관 이인좌가 주고받은 끔찍한 음모의 전말이 그 안에 낱낱이 기록되어 백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빙심의 신법은 미끼일 뿐 진정으로 취해야 할 것은 10년 전 다리를 자르고 살려둔 늙은 주정뱅이의 목이다. 밀서의 마지막 구절을 읽어내려간 백호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거칠게 흔들렸고 사부를 향한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밀서를 쥔 백호의 손이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고 방금 전까지 완벽하게 통제되었던 단전의 회색 살기가 사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에 다시금 요동쳤다. 황실의 정예 부대와 야차의 본대가 이미 늙은 노인이 숨어있는 국경의 산맥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이 밀서의 뒷면에 피로 적혀 있었다. 백호는 눈앞이 아찔해지는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진 호법들의 시체를 짓밟고 미친 듯이 전각을 빠져나와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고려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미 멀리서부터 산을 태우며 다가오는 붉은 횃불의 행렬이 거대한 뱀처럼 산등성이를 휘감고 있었고 백호는 피눈물을 삼키며 사부를 구하기 위해 죽음의 사지로 몸을 날렸다. 잿빛으로 짓눌린 고려의 변방, 하늘에서 갑자기 핏빛 같은 붉은 비가 기괴하게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황실의 정예 부대인 금이위와 최장군의 사병들이 늙은 노인이 숨어있는 깊은 산맥을 겹겹이 포위하고 숨통을 조여오는 무서운 살기가 숲을 가득 뒤덮었다. 흑살각의 환독진법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백호는 폐가 찢어질 듯한 고통을 참아내며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고 미친 듯이 비탈진 산길을 뛰어올랐다. 그의 눈동자는 10년 전 사문이 불타던 그날 밤처럼 참혹한 절망감과 지독한 사리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발걸음마다 진흙탕이 깊게 파였다. 산 중턱에 다다르자 백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횃불을 지켜든 최장군의 선발대와 검은 갑옷으로 무장한 금의 무리였다. 그들은 서로의 공을 다투며 기괴한 짐승들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었으나 피투성이가 되어 달려오는 백호를 발견하고는 일제히 무기를 빼어들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쥐새끼냐. 당장 길을 비키지 않으면 내 놈의 목부터 썰어주마. 최장군의 부장이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거대한 언월도를 무자비하게 휘두르자
백호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적진 한가운데로 맹렬한 폭풍처럼 몸을 던졌다. 백호의 품속에서 산산조각 났던 낡은 툇나무 칼의 파편들이 회색 살기를 머금고 허공으로 기괴하게 튀어오르며 치명적인 무기로 변모했다. 그는 칠살도법 제사성 화기의 경지를 억지로 끌어올려 무형의 도기를 전신에 두른 채 눈앞의 적들을 무자비하게 도륙하기 시작했다. 적의 언월도가 그의 정수리를 노리고 떨어지는 찰나 백호는 허리를 뒤틀어 칼등에 올라타며 무릎으로 부장의 턱을 무참히 박살내버렸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금이 위의 창날들을 미끄러지는 보법으로 완벽하게 피한 백호는 적의 힘을 역이용하여 그들을 서로의 무기에 찔려 죽게 만들었다. 백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회색 도기는 주변의 공기를 찢어발기며 기괴한 진공 상태를 만들어내어 적들을 공포에 질리게 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굵고 붉은 빗방울들조차 백호의 주변에 닿는 순간 무형의 칼날에 의해 완벽하게 두 동강이 나며 사방으로 흩뿌려졌다. 살기와 빗물이 섞여 만들어진 끔찍한 폭풍 속에서 백호의 옷자락은 단 한 방울의 비도 맞지 않은 채 건조하고 서늘하게 펄럭였다. 금이위와 병사들은 보이지 않는 악귀에게 살점이 베어나가는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비명을 지르며 핏물 고인 진흙탕 위로 픽픽 쓰러져 갔다. 겹겹이 쌓인 시체들의 산을 짓밟으며 짐승처럼 포효한 백호가 마침내 동굴 입구에 도달했을 때 그곳은 이미 처참한 지옥도로 변해 있었다. 늙은 노인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지만 그의 등 뒤에 놓인 검은 나무 상자만은 필사적으로 지키고 있었다. 수백 명의 궁수들이 쏘아올린 화살들이 고슴도치처럼 노인의 주변 바닥에 빽빽하게 박혀 있었고 노인의 입술에서는 끊임없이 검은 피가 흘러내렸다. 백호가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다가가려 했지만 사대 호법의 잔당들과 금의위 정예병들이 다시금 거미줄처럼 두 사람의 사이를 잔인하게 가로막아섰다. 사부님, 조금만 버티십시오. 제가 이 버러지들을 모조리 씹어먹고 당장 곁으로 가겠습니다. 백호가 목에서 픽거품을 토해내며 절규하자 그의 단전에서 억눌렸던 살기가 활화산처럼 맹렬하게 폭발하며 전신을 집어삼켰다.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오직 사부를 구하겠다는 지독한 집념 하나로 백호는 칠살도법의 내력을 극한까지 쥐어짜내어 거대한 회색 폭풍을 일으켰다. 보이지 않는 도기가 소용돌이치며 가로막은 정예병들의 갑옷과 살점을 종이장처럼 무참히 찢어발겼고 백호는 피와 살점의 비를 뚫고 짐승처럼 거침없이 나아갔다. 정예병들의 방어선이 뚫리자 이번에는 황실 소속의 암살자들이 기괴한 쇠사슬을 휘두르며 백호의 사방을 포위하고 뱀처럼 교활하게 옥죄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쇠사슬 끝에는 갈고리가 달려있어 백호의 살갗을 파고들려 했지만 백호는 칠살도법의 도기를 손끝에 집중시켜 쇠사슬을 덥석 짚어버렸다. 회색 기운이 쇠사슬을 타고 역류하며 암살자들의 손목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백호는 그 힘을 역이용해 사슬을 잡아당겨 적들의 머리를 서로 끔찍하게 충돌시켰다. 머리가 깨진 암살자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는 와중에도 빗물은 백호의 살기에 밀려나 허공에서 증발하며 기괴한 붉은 안개를 만들어냈다. 적을 죽이면 죽일수록 백호의 몸속에 억눌려 있던 내상의 도끼가 다시 고개를 들며 그의 오장육부를 타는 듯한 끔찍한 고통으로 뒤틀어버렸다. 입가를 타고 흘러내리는 끈적한 검은 피를 소매로 거칠게 닦아낸 백호는 시야가 붉게 흐려지는 현기증 속에서도 절대 무릎을 꿇지 않았다. 덤벼라 이 더러운 황실의 개새끼들아. 내가 숨이 붙어있는 한 사부님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짐승의 포효와도 같은 백호의 절규가 산맥을 울리자 적들은 압도적인 공포에 질려 주춤거렸고 전장의 기세는 한 명의 악귀에게 완벽하게 삼켜지고 있었다. 백호는 몸을 낮춰 쓰러진 적의 창을 발등으로 차올려 손에 쥐고는 내력을 불어넣어 무형의 기운이 맴도는 치명적인 투창으로 변모시켰다. 맹렬한 회전과 함께 허공을 가른 창은 겹겹이 방패를 들고 서 있던 금의 위 백인장의 가슴을 뚫고 뒤에 있던 병사 3명까지 꼬치처럼 꿰뚫어버렸다. 끔찍한 파괴력에 적의 진영이 무너지는 찰나 백호는 바닥을 박차고 날아올라 무너진 틈새를 향해 폭우처럼 쏟아지는 주먹과 발차기를 무자비하게 꽂아 넣었다. 병사들의 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전장을 채웠고 백호는 사륙의 춤을 추며 사부를 향한 피의 길을 기어코 열어젖혔다. 동굴 입구까지 불과 10여 장 남은 거리였지만 백호의 전신은 이미 크고 작은 상처들로 뒤덮여 붉은 핏물이 빗물과 함께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어깨를 관통한 화살을 억지로 부러뜨려 뽑아낸 백호는 신음조차 내지 않고 입술을 꽉 깨문 채 서늘한 눈빛으로 앞을 가로막은 적들을 응시했다. 무공의 수위가 아무리 압도적이라 해도 끝없이 밀려드는 수적 열세는 결국 체력의 고갈을 불러왔고 백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눈에 띄게 무거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 속에서 타오르는 회색빛 살기만큼은 폭우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지옥의 거파처럼 더욱 맹렬하고 끔찍하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백호의 무지막지한 사륙전에 겁을 먹은 최 장군의 사병들이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하자 분노한 최 장군 본인이 거대한 철퇴를 휘두르며 직접 나섰다. 고려 제1의 장수인 나 최광이 직접 내놈의 두개골을 부수어 그 썩어빠진 뇌수를 까마귀 밥으로 던져주마. 산이 울릴 듯한 거친 기압과 함께 최 장군의 묵직한 철퇴가 무서운 파공음을 내며 백호의 정수리를 향해 벼락처럼 무자비하게 떨어져 내렸다. 백호는 피하지 않고 양손의 회색 도기를 극대화하여 철퇴의 무식한 파괴력을 정면에서 받아냈고 엄청난 충격파가 빗물을 뚫고 사방으로 거칠게 터져나갔다. 백호의 두 발이 진흙탕 속으로 발목까지 푹 파묻혔고 그의 입에서는 견디기 힘든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끈적한 피가 한 움큼 뿜어져 나왔다. 하지만 백호의 눈동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짐승처럼 번뜩이는 살기를 내뿜으며 최 장군의 거대한 철퇴를 맨손으로 꽉 쥐고 놓아주지 않았다. 사부님의 피값을 내놈의 썩은 목숨으로 치르게 해주마. 백호의 섬뜩한 저주와 함께 무형의 도기가 철퇴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 최 장군의 두꺼운 팔목 갑옷을 단숨에 산산조각 내며 살점을 무참히 찢어발겼다. 극심한 고통에 최 장군이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철퇴를 놓아버리는 찰나 백호는 허공으로 솟구쳐 올라 회전하며 강력한 발차기를 얼굴에 날렸다. 칠살도법의 기운이 농축된 발끝이 최 장군의 면상을 정확히 타격하자 육중한 투구가 찌그러지며 그의 거구가 수십 장 뒤로 처참하게 날아갔다. 장군이 피를 토하며 기절하자 사병들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무기를 버린 채 도망치기 시작했고 전장의 흐름은 순식간에 기괴한 공포에 휩싸였다. 백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손으로 늙은 노인이 있는 동굴을 향해 비틀거리는 걸음을 힘겹게 옮기기 시작했다. 멀리 깎아지른 절벽 위에서 이 모든 참상을 지켜보던 환관 이인좌의 여유롭던 얼굴은 어느새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흉측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고작 쥐새끼 한 마리에게 황실 정예 부대와 군벌의 사병들이 추풍낙엽처럼 쓸려나가는 이 믿기 힘든 광경은 그의 오만방자한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다. 이인좌는 서늘한 눈빛으로 혀를 차며 품속에서 정교하게 만들어진 황금빛 소형 쇠뇌를 꺼내어 독이 발린 화살을 장전하고는 백호를 향해 겨누었다. 끈질긴 목숨이구나. 하지만 그 어리석은 충성심이 결국 내 놈과 그 늙은이의 제삿날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이인좌의 손가락이 쇠뇌의 방아쇠를 당기자 칠흑 같은 맹독을 머금은 화살이 소리 없이 붉은 빗줄기를 뚫고 백호의 심장을 향해 무섭게 날아들었다. 백호가 사륙전의 여파로 미처 반응하지 못하고 굳어있는 찰나 두 다리가 잘린 늙은 노인이 남은 기력을 모두 쥐어짜내어 짐승처럼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푹 하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독화살은 백호 대신 노인의 가슴팍을 잔인하게 꿰뚫었고 노인은 피를 토하며 백호의 품 안으로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울지 마라 바보 같은 놈, 이것이 너희 빙심이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검은 나무 상자를 백호에게 쥐어주고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노인의 피 묻은 손에서 미끄러진 검은 나무 상자가 차가운 진흙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빗소리를 찢어발겼다. 백호의 떨리는 시선이 닿은 부서진 상자 안에는 기대했던 낡은 비급의 종이 무더기 대신 천년의 한기를 머금은 푸른빛의 반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노인의 가슴에 박힌 독화살을 뽑아내려던 백호의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는 스승의 체온에 닿자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다.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백호의 입술 사이로 처절한 짐승의 핏빛 울음소리가 터져나오며 빗물이 쏟아지는 고려 변방의 하늘을 비통하게 울렸다. 사부님 제발 눈을 떠보십시오. 이런 돌멩이 따위가 아니라 제게 욕을 하며 다시 일어나시란 말입니다. 백호는 눈물과 핏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노인의 뺨을 비비며 절규했지만 스승의 두 눈은 영원한 안식에 빠진 듯 굳게 닫혀 열리지 않았다. 세상에 남은 유일한 빛이었던 스승마저 자신의 눈앞에서 끔찍하게 잃어버렸다는 뼈저린 죄책감과 절망이 백호의 이성을 무참히 짓밟고 산산이 부수어버렸다. 그 순간 억눌려 있던 칠살도법의 회색 살기가 주인을 집어삼킬 듯이 맹렬하게 역류하며 백호의 단전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끔찍한 주화인마의 고통이 시작되었다. 백호의 피부 아래로 검붉은 핏줄들이 기괴하게 튀어나오며 마치 살아있는 벌레들처럼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뼈마디가 어긋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전신을 강타했다. 칠살도법 제6성의 경지를 억지로 돌파하려는 미쳐버린 내력이 오장육부를 녹여버릴 듯한 극한의 고열을 뿜어내며 백호의 목구멍으로 끊임없이 검은 독혈을 토해내게 만들었다. 온몸의 혈도가 한꺼번에 터져나가며 피분수를 일으키는 끔찍한 광경에 금이 위 병사들조차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방패 뒤에 숨어 겁에 질린 채 뒷걸음질을 쳤다. 백호는 살이 찢어지고 뼈가 깎이는 고통 속에서 짐승처럼 바닥을 뒹굴며 산산조각난 나무 상자 사이의 푸른 반옥을 향해 피투성이 손을 뻗었다. 부러진 손톱 사이로 피를 흘리며 간신히 쥐어잡은 천년 빙옥의 표면에서는 살을 에이는 듯한 기괴하고 압도적인 한기가 뿜어져 나와 백호의 손바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옥을 쥐는 순간 노인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빙심이라는 단어가 백호의 찢어질 듯한 뇌리를 섬광처럼 스치고 지나가며 잊혀졌던 호흡의 이치를 일깨워 주었다. 빙심의 신법은 결코 종이에 적힌 구결이나 초식이 아니라 극한의 절망과 분노 속에서 자신의 모든 악념을 차갑게 얼려버리는 완벽한 비움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백호는 눈을 감고 손에 쥔 빙옥의 한기를 단전으로 끌어들여 미쳐 날뛰던 칠살도법의 뜨거운 살기와 무자비하게 정면으로 충돌시켰다. 극양의 살기와 극음의 빙기가 백호의 몸속에서 부딪히며 만들어낸 엄청난 반발력은 그의 전신을 갈갈이 찢어놓을 듯 폭주했지만 백호는 장작을 패던 고요한 호흡으로 버텨냈다. 분노와 복수심마저 얼음처럼 차갑게 식혀버리는 절대적인 무의 경지에 다다르자 요동치던 회색 살기가 기적처럼 잔잔해지며 투명한 얼음 결정처럼 맑게 정화되기 시작했다. 핏발이 섰던 백호의 눈동자는 감정을 완벽하게 상실한 사신에 그것처럼 기괴할 정도로 서늘하고 고요해졌으며 그의 입가에 묻어있던 검은 핏자국들조차 하얗게 얼어붙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백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그의 주변 공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압박감을 토해내며 폭우의 궤적마저 비틀어버리고 있었다. 백호의 몸을 중심으로 반경 10장 이내에 소름 끼치는 회색빛의 거대한 소용돌이가 형성되며 주변의 빗방울들을 수만 개의 날카로운 얼음 송곳으로 변모시켰다. 그 무영의 회오리 바람에 닿는 순간 땅에 떨어져 있던 진흙 묻은 들꽃들은 수분을 빼앗기고 바싹 말라 비틀어지며 순식간에 하얀 서리로 덮여 부서져 내렸다. 금이위 병사가 휘두른 창끝이 이 기괴한 영역에 닿자마자 강철 창날이 극한의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유리창처럼 쩍쩍 갈라지며 산산조각 나는 끔찍한 현상이 벌어졌다. 압도적인 자연의 재앙 앞에 선 것처럼 적들은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하며 백호의 주변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죽음의 냄새에 덜덜 떨기 시작했다. 모든 번뇌를 끊어내고 이 차가운 지옥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겠다. 백호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음성은 이전의 짐승 같던 포효와 달리 감정의 한 자락조차 묻어나지 않는 기괴하고 서늘한 겨울바람의 속삭임과도 같았다. 그는 부러진 적의 병장기들 중 날이 비교적 성한 장검 하나를 발끝으로 가볍게 차올려 손에 쥐었고 투명해진 칠살도법의 빙기를 검신에 불어넣었다. 평범한 강철검은 순식간에 서리가 맺힌 무적의 빈검으로 변모했고 백호는 유령처럼 미끄러지는 보법을 펼치며 망연자실한 금의 위 정예병들 사이로 소리 없이 스며들어갔다. 백호의 검술은 이전에 보여주었던 거칠고 무자비한 폭발력을 완전히 버리고 오로지 적의 급소만을 향해
일촌의 오차도 없이 뻗어나가는 섬뜩한 정밀함을 자랑했다. 적의 목을 베고 심장을 찌르는 모든 동작에는 분노나 흥분이 전혀 섞이지 않았으며 마치 무심하게 객잔의 탁자를 닦아내던 점소이의 일상적인 손놀림처럼 고요하고 정확했다. 금의의 병사들이 진영을 짜고 방패로 밀어붙였지만 백호의 빈검이 닿는 곳마다 방패는 얼어붙어 부서졌고 병사들의 목에서는 붉은 피 대신 얼음 조각들이 흩날렸다. 비명조차 지를 틈 없이 쓰러지는 시체들의 산 사이로 백호는 단 하나의 헛된 움직임도 없이 오직 기계적인 사륙만을 반복하며 전진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최 장군의 부장들이 거대한 도끼를 휘두르며 사방에서 백호를 협공해왔지만 7살 빙기의 영역 안에서 그들의 움직임은 밴뱅이처럼 느려 보였다. 백호는 몸을 유연하게 뒤틀어 도끼날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흘려보낸 뒤 차가운 눈빛으로 검을 거꾸로 쥐고 부장들의 명치를 순서대로 깊숙이 찔러 넣었다. 검이 몸에 박히는 순간 극저온의 한기가 혈관을 타고 순식간에 심장을 얼려버렸고 부장들은 끔찍한 고통 속에 입을 벌린 채 얼음 조각상처럼 굳어버렸다. 동료들의 끔찍한 죽음을 목격한 남은 병사들은 무기를 내동댕이 치고 전의를 상실한 채 비탈길을 굴러 도망치며 이 핏빛 지옥에서 벗어나려 아우성쳤다. 산 아래 절벽에서 황금 쇠뇌를 들고 이 끔찍한 사륙을 지켜보던 환관 이인좌는 자신의 자랑하던 정예 부대가 추풍 낙엽처럼 쓸려나가는 광경에 기겁하며 말머리를 돌렸다. 어둠 속에 숨어 상황을 주시하던 흑살각의 수장 야차, 역시 백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빙심의 압도적인 기운에 혀를 내두르며 이인좌의 마차를 호위하여 재빠르게 도주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고려 황실의 수도로 향하는 거대한 성벽을 향해 미친 듯이 채찍질을 하는 동안 백호는 사부의 시신을 동굴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안치하고 흙을 덮었다. 스승의 무덤 앞에서 단 한 방울의 눈물조차 흘리지 않은 백호는 얼어붙은 빈검을 거머쥔 채 야차와 이인좌가 남긴 말발굽 자국을 따라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다. 검은 먹구름이 짙게 깔린 고려의 밤하늘 아래로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지만 백호가 지나가는 자리만큼은 기괴한 한기로 인해 빗방울이 모두 하얀 우박으로 변해 바닥을 때렸다. 이인좌와 야차를 쫓아 산맥을 넘는 백호의 발걸음은 짐승보다 빠르고 유령보다 고요했으며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적들의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는 차가운 계산만이 기계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도주하던 야차는 백호의 추격을 지연시키기 위해 흑살각의 정예 암살자 수십 명을 산길의 길목마다 매복시켰지만 그것은 그저 무의미한 생명력의 낭비에 불과했다. 어둠 속에서 날아오는 독침과 암기들은 백호의 몸에 닿기도 전에 빙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힘을 잃고 툭툭 떨어지며 암살자들의 절망감을 가중시켰다. 나무 위에서 뛰어내리며 기습을 시도한 암살자의 목을 보지도 않고 검으로 꿰뚫어버린 백호는 발을 구르며 주변의 우박들을 강한 내력으로 차올려 사방으로 발사했다. 빙기를 머금은 얼음 알갱이들은 무서운 파공음을 내며 어둠 속에 숨어있던 암살자들의 갑옷을 뚫고 몸에 박히며 그들의 혈맥을 무자비하게 얼려버렸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끔찍한 비명 소리조차 빗소리에 묻혀 사라지는 고독하고도 일방적인 학살의 밤이 이어졌고 백호의 빈검은 적들의 피를 마실수록 더욱 투명하고 날카롭게 빛났다. 사육이 거듭될수록 백호의 호흡은 오히려 깊고 차분해졌으며 칠살도법의 저주 같던 부작용은 빙심의 완벽한 조화 속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그에게 무한한 체력을 공급했다. 밤새 이어진 추격전 끝에 고려의 수도를 둘러싼 거대하고 검은 성벽의 윤곽이 동트는 새벽의 흐릿한 빛 속에서 거대한 괴물의 아가리처럼 흉흉한 모습을 드러냈다. 성벽 위에는 수천 명의 황실 궁수들이 빈틈없이 도열하여 시위를 당기고 있었고 육중한 무쇠 성문은 이인좌의 마차가 통과한 직후 굉음을 내며 굳게 닫혀버렸다. 백호는 숨을 고르며 성벽에서 100장 정도 떨어진 황량한 평원의 걸음을 멈추었고 그의 발이 닿은 젖은 대지는 기괴한 한기에 의해 순식간에 하얗게 얼어붙었다. 수많은 화살촉이 일제히 자신을 겨누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백호의 서늘한 눈동자는 성벽 위에 거만하게 서 있는 야차의 흑마면만을 집요하게 노려보고 있었다. 안전한 성벽 위로 피신한 이인좌는
백호가 홀로 쫓아온 것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흉측한 얼굴로 기분 나쁜 실소를 터뜨리며 조롱을 퍼부었다. 저 미친 쥐새끼가 기어이 지옥 문턱까지 제 발로 기어왔구나. 궁수들은 당장 저 역겨운 놈의 몸뚱어리에 수천 개의 구멍을 뚫어 까마귀 밥으로 던져버려라. 이인좌의 악에 바친 명령이 떨어지자 성벽 위의 궁수들이 일제히 활시위를 한계까지 당기며 끔찍한 화살비를 쏟아부을 섬뜩한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야차는 이인좌를 제지하며 사형의 시체 인형을 자신의 곁으로 끌어당긴 채 흑마면 너머로 기괴한 웃음을 흘리며 백호를 향해 거만한 도발을 시작했다. 내 놈이 기적적으로 빙심을 깨우쳤다 한들 혼자서 이 거대한 제국의 성벽을 넘고 수만 명의 군대를 뚫을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지 마라. 나의 불쌍한 사제야. 야차의 목소리는 새벽의 찬 공기를 찢으며 평원에 울려 퍼졌고 그는 곁에 세워둔 사형의 껍데기를 쓰다듬으며 백호의 무너진 감정을 다시 한번 잔인하게 자극하려 들었다. 과거의 백호였다면 그 역겨운 광경에 분노하여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검을 휘둘렀겠지만 빙심의 경지에 오른 현재의 그는 바위처럼 흔들림 없는 고요함을 유지했다. 슬픔이나 증오 같은 뜨거운 감정들은 이미 단전 깊은 곳의 얼음 감옥에 완벽하게 봉인되었고 백호의 머릿속에는 오직 눈앞의 목표를 절단하겠다는 투명한 의지만이 존재했다. 죽은 자의 껍데기 뒤에 숨어 목숨을 구걸하는 꼴이 천하의 흑살각 수장치고는 참으로 비루하고 가련하구나. 내 놈의 그 썩은 혀부터 얼려주마. 백호의 입에서 흘러나온 서늘하고도 담담한 조롱은 야차의 심장을 예리하게 찔렀고 성벽 위의 병사들마저 그 기괴한 기백에 압도되어 마른 침을 삼키며 뒷걸음질을 쳤다. 백호는 손에 쥔 빙검의 칼날을 바닥으로 늘어뜨린 채 천천히 성문을 향해 무겁고도 치명적인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고 그가 내뿜는 기압은 대기를 뒤흔들었다. 회색빛 빙기의 폭풍이 백호의 전신을 감싸며 소용돌이치자 평원의 무성한 잡초들이 일제히 얼어붙으며 부서지는 기괴한 파열음이 사방에서 소름 끼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백호의 거침없는 기세에 극도의 공포를 느낀 이인좌는 발악하며 궁수대장에게 당장 공격하라고 소리쳤고 마침내 수천 가닥의 화살이 검은 구름을 이루며 하늘을 뒤덮었다. 귀를 찢는 듯한 무서운 파공음과 함께 성벽에서 쏟아져 내린 화살비는 평원 전체를 바늘방석으로 만들듯 무자비한 궤적을 그리며 백호의 정수리를 향해 쇄도했다. 일반적인 무리민이라면 결코 피할 수 없는 압도적인 물량의 공격이었지만 백호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칠살빙기의 회오리를 더욱 거세고 맹렬하게 끌어올렸다. 무형의 얼음 장벽이 백호의 반경 10장 이내에 둥글게 형성되며 하늘에서 떨어지는 화살의 비를 완벽하게 차단할 끔찍하고도 경이로운 방어막을 구축했다. 검은 철촉을 매단 화살들이 백호의 회색 빙기 장벽에 닿는 순간 무서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기괴한 소리와 함께 쩍쩍 갈라지며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화살깃은 닿자마자 하얗게 얼어붙어 바스러졌고 수천 개의 화살이 만들어낸 거대한 파괴력조차 백호의 차가운 보법 앞에서는 한낱 먼지처럼 덧없이 흩어질 뿐이었다. 빙기의 폭풍 속에서 백호는 눈을 감고 화살이 떨어지는 미세한 궤적의 틈새를 읽어내며 춤을 추듯 유려하게 몸을 비틀어 모든 공격을 무심하게 흘려보냈다. 화살 파편들이 눈보라처럼 휘날리는 환상적이고도 치명적인 광경 속에서 백호는 단 한 번의 상처도 입지 않고 성문 앞 50장 거리까지 기어코 접근했다. 일반적인 화살 공격이 전혀 통하지 않자 당황한 야차는 성벽 위에 숨겨두었던 흑살각의 특수 기갑병들을 내보내어 백호의 진격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려 시도했다. 강철로 온몸을 두른 채 거대한 쇠뇌와 사슬을 장착한 수십 명의 기갑병들이 성벽의 도개교를 타고 내려와 굉음을 내며 백호의 앞을 거대한 산처럼 가로막았다. 그들은 무식한 힘으로 사슬을 휘두르며 백호의 빙기 장벽을 강제로 부수려 들었고 강철과 얼음이 부딪히는 끔찍한 마찰음이 평원을 뒤흔들며 고막을 찢어놓았다. 백호는 눈앞을 가로막은 강철의 장벽을 차갑게 응시하며 손에 쥔 장검의 손잡이를 고쳐 잡고는 내력의 흐름을 극한의 한계점까지 날카롭게 벼려내기 시작했다. 기갑병 하나가 거대한 사슬줄을 머리 위로 붕붕 돌리다 백호의 상반신을 향해 벼락처럼 던졌으나 백호는 그 무식한 공격을 정면에서 튕겨내지 않고 유연하게 피했다. 오히려 백호는
사슬이 날아오는 궤적을 타고 미끄러지듯 앞으로 쇄도하여 기갑병의 강철, 갑옷 틈새로 얼음처럼 차가운 장검을 비수처럼 정확하고 깊숙하게 찔러 넣었다. 검 끝에서 폭발한 빙심의 기운이 강철 갑옷 내부의 온도를 급격히 떨어뜨렸고 기갑병은 피를 토할 새도 없이 심장이 얼어붙으며 무거운 쇳덩이로 변해 고꾸라졌다. 동료의 끔찍한 죽음에도 멈추지 않고 달려드는 나머지 기갑병들을 향해 백호는 허공으로 몸을 날려 칠살도법의 검기를 사방으로 흩뿌리며 잔혹한 파괴의 춤을 시작했다. 빙기를 머금은 백호의 검격은 강철 갑옷을 두부 썰듯 완벽하게 베어버렸고 쩍쩍 갈라진 쇳조각 사이로 얼어붙은 핏물들이 기괴한 결정체로 변해 허공을 수놓았다. 육중한 기갑병들이 힘없이 픽픽 쓰러지며 만들어내는 둔탁한 금속성 파열음이 전장에 울려 퍼졌고 백호의 잿빛 옷자락은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채 서늘하게 펄럭였다. 무식한 힘과 장갑으로 무장한 적조차 백호의 정밀하고도 절대적인 빙심의 기운 앞에서는 그저 속도를 잃어버린 둔한 표적지에 불과할 뿐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했다. 마지막 기갑병의 목을 깔끔하게 베어낸 백호는 거친 숨을 고르며 바닥에 떨어진 거대한 쇠뇌 하나를 발등으로 차올려 손에 쥐고는 성벽 위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백호는 빼앗은 쇠뇌에 자신의 장검을 화살 대신 끼워 넣고는 칠살도법의 회색 빙기를 검신 전체에 터질 듯이 주입하여 엄청난 장력을 만들어냈다. 쇠뇌의 굵은 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끊어질 듯한 기괴한 소리를 내자 성벽 위의 이인좌와 야차는 본능적인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창백해진 얼굴로 뒤로 물러섰다. 백호가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고요하던 평원의 공기가 폭발하며 투명한 빈검이 벼락 같은 섬광으로 변해 수직으로 솟아올라 고려 성벽의 거대한 누각을 향해 날아갔다. 끔찍한 파공음과 함께 성벽의 격돌한 빈검은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며 수십 장 두께의 돌벽을 산산조각 냈고 궁수들은 비명을 지르며 허공으로 튕겨나갔다. 무너져 내리는 돌무더기와 얼음 파편들이 성벽 아래로 쏟아지는 틈을 타서 백호는 무릎을 굽힌 뒤 짐승 같은 탄력으로 허공을 향해 몸을 쏘아 올렸다. 10년 전 점소의 시절 무거운 물통을 메고 계단을 뛰어오르던 하체 근력이 극한의 내공과 결합하며 깎아지른 듯한 성벽을 중력의 저항 없이 질주하게 만들었다. 떨어지는 바위 파편들을 발판 삼아 허공을 차며 뛰어오르는 백호의 기괴한 보법은 마치 하늘을 오르는 한 마리의 성난용처럼 압도적이고 장엄한 위용을 뽐냈다. 성벽 위의 병사들이 창을 내밀어 백호의 도약을 막으려 했지만 칠살빙기의 영역에 닿은 창대들은 무참히 부러졌고 백호는 마침내 성벽 위로 거칠게 착지했다. 성벽 위로 올라선 백호의 눈앞에는 흙먼지 속에서 콜록거리며 도망치려는 이인좌와 흙마면 너머로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야차, 그리고 여전히 무표정한 사형의 시체 인형이 서 있었다. 야차는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고작 점소이 출신의 사제 하나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현실에 격분하여 기괴한 갈고리 검을 꽉 쥐고 살기를 폭발시켰다. 기어이 죽음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왔구나. 내 놈의 심장을 도려내어 이 성벽에 매달아주마. 야차의 협박에도 백호는 아무런 대꾸 없이 맨손으로 자세를 낮추었다. 무기가 없는 빈손이었지만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빙심의 압력은 그 어떤 날카로운 명검보다도 훨씬 치명적이고 무자비한 기백을 허공에 새겨넣고 있었다. 백호의 서늘한 시선이 야차의 뒤에 선 사형의 창백한 얼굴에 닿았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과거의 절망이나 찢어지는 듯한 슬픔이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뒤틀린 운명의 사슬을 자신의 손으로 끊어내고 이 핏빛 지옥을 정화하겠다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한 의지만이 회색빛 폭풍 속에서 무겁게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굳게 닫혀있던 고려 수도의 거대한 성문, 위 핏물이 얼어붙은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최후의 결전을 앞둔 두 사람의 숨 막히는 대치가 이어졌다. 억수같이 쏟아지던 붉은 비조차 백호의 주변에서는 투명한 눈꽃으로 변해 흩날리는 기괴한 절경 속에서 백호는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야차의 심장을 향해 겨누었다. 야차는 백호의 빈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보이지 않는 검기에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면서도 애써 그것을 감추려 사형의 시체 인형을 방패막이 삼아 앞으로 내세웠다. 주술로 조종되는 시체 인형은 관절이 기괴하게 꺾이는 소리를 내며 품속에서 독이 발린 비수들을 꺼내어
백호의 급소를 향해 짐승처럼 무자비하게 날아들기 시작했다. 백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몸을 미끄러뜨리며 날아오는 비수들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했고 빙기를 머금은 손날로 인형의 손목을 가볍게 내리쳤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사형의 껍데기가 비틀거렸지만 백호의 표정은 잔혹할 만큼 평온했으며 오직 흑살각 수장의 목을 칠 기회만을 날카롭게 계산하고 있었다. 기울어가는 잿빛 새벽 하늘 아래 수천 명의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성벽 위 공간은 두 절대 고수가 뿜어내는 기압으로 인해 기괴하게 일그러져 갔다. 도망치던 이인좌조차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끔찍한 사륙전의 서막을 공포에 질린 두 눈으로 멍하니 올려다볼 뿐이었다. 백호의 잿빛 겉옷이 몰아치는 빙기의 폭풍에 찢어질 듯 펄럭였고 그의 발밑에서부터 성벽의 돌바닥이 쩍쩍 갈라지며 하얀 서리가 거미줄처럼 무섭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홀로 수만 대군과 절대 악을 마주한 낡은 객잔의 점소이는 마침내 길었던 인고의 세월을 끝내기 위해 빙심의 기운을 단전에서부터 폭발적으로 끌어올렸다. 검은 먹구름이 짓누르는 성벽 위로 내성에 매복해 있던 수만 명의 궁수들이 일제히 쏘아 올린 화살비가 메뚜기 떼처럼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정수리를 덮쳐오는 끔찍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백호는 당황하지 않고 그저 두 눈을 조용히 감을 뿐이었다. 그의 단전에서 뿜어져 나온 칠살 빙기의 기운이 반경 10장 이내에 거대한 무형의 얼음 방패를 형성하며 몰아치는 화살들을 무자비하게 튕겨내기 시작했다. 강철 화살촉들은 빙기에 닿자마자 하얗게 얼어붙어 산산조각이 났고 백호는 파편들이 흩날리는 폭풍을 뚫고 벼락 같은 속도로 적진을 향해 무섭게 쇄도해 들어갔다. 압도적인 기세로 화살비를 뚫고 다가오는 백호의 모습에 경악한 야차는 사형의 시체 인형을 앞세우며 흑살각 최고 절기인 환영수를 성벽 위에 기괴하게 펼쳐냈다. 일순간 주변의 공간이 아지랑이처럼 흉측하게 일그러지더니 백호의 시야를 가득 채울 만큼 수십 명으로 분열된 야차의 환영들이 일제히 갈고리 검을 휘두르며 짐승처럼 덤벼들었다. 시각과 청각을 완벽하게 교란하는 악랄한 수법이었지만 빙심의 경지에 이른 백호의 감각은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적의 진짜 살기만을 예리하게 쫓고 있었다. 백호는 눈을 감은 채 얼음처럼 차가운 내력을 끌어올려 환영들 사이를 미끄러지듯 유연하게 빠져나갔다. 사형의 껍데기가 기괴한 관절 소리를 내며 백호의 발목을 부여잡으려 했지만 백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손날에 빙기를 뭉쳐 인형의 목줄기를 무자비하게 내리쳤다. 뼈가 얼어붙어 부서지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주술이 끊어지며 사형의 육신은 마침내 영원하고도 차가운 안식에 빠져들며 바닥으로 힘없이 쓰러졌다. 그 찰나의 틈을 노리고 등 뒤에서 벼락처럼 나타난 야차의 진짜 갈고리 검이 백호의 심장을 향해 무섭게 파고들며 칠흑 같은 살기를 뿜어냈다. 백호는 품속 깊이 간직해두었던 낡은 팻나무 칼의 파편들을 꺼내어 허공에 띄운 뒤 빙기를 주입하여 임시로 투명한 검의 형상을 만들어 정면으로 맞섰다. 빙심의 기운으로 억지로 뭉쳐낸 낡은 팻나무 칼과 야차의 흑철 갈고리 검이 허공에서 끔찍한 마찰음을 내며 격돌하자 성벽 전체가 지진이 난 듯 거칠게 요동쳤다. 두 절대 고수가 뿜어내는 극양의 도끼와 극음의 빙기가 무자비하게 충돌하며 주변의 성곽귀들을 종잇장처럼 산산조각내고 병사들을 허공으로 무참히 날려버렸다. 야차는 짐승 같은 속도로 사방을 번갈아 타격하며 백호의 방어선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고 그의 흑마면 너머로 뿜어져 나오는 광기는 하늘을 찌를 듯 맹렬했다. 끝없는 사륙의 연쇄 속에서 백호의 임시 검은 한계를 맞이하며 서서히 미세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야차는 승리를 확신하며 광소를 터뜨렸다. 쥐새끼의 발악도 여기까지다. 내 놈의 사부와 사형이 기다리는 지옥으로 당장 꺼져라. 야차가 끔찍한 포효와 함께 단전의 모든 내력을 갈고리 검에 집중하여 백호의 정수리를 향해 벼락처럼 내리찍는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다. 엄청난 파괴력을 견디지 못한 백호의 투명한 빈검과 햇나무 칼의 파편들이 마침내 쩡하는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수백 개의 조각으로 산산이 부서져 허공으로 흩날렸다.
무기가 산산조각 나는 절망적인 순간, 성벽 위를 짓누르던 모든 압박감과 바람소리가 일순간 기괴할 정도로 완벽하게 사라지며 무거운 정적이 전장을 집어삼켰다. 만물이 정지한 듯한 찰나의 기괴한 정적 속에서 백호는 천천히 감았던 두 눈을 번쩍 뜨며 마침내 칠살도법의 최종 경지인 무도승유도의 이치를 완벽하게 깨달았다. 손에 쥔 검이 부서진 것은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육체의 한계라는 마지막 족쇄가 풀려나며 자신의 무형 기운이 천지자연과 하나로 동화되는 경이로운 해탈의 순간이었다. 백호의 서늘한 안광이 번뜩이자 바닥으로 떨어지던 수백 개의 날카로운 푯나무 파편들과 얼음 조각들이 중력을 거스르고 일제히 허공에 정지하며 무시무시한 살기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야차의 갈고리 검이 백호의 이마에 닿기 직전 백호가 손가락을 가볍게 튕기자 허공의 모든 파편들이 야차를 향해 유성우처럼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렸다. 칠살 빙기를 머금은 수백 개의 무형 검기들이 야차의 흑철 갈고리 검을 종이장처럼 분쇄하고 그의 갑옷과 흑마면을 꿰뚫으며 전신을 무자비하게 난도질해버렸다. 야차는 입에서 검은 피를 분수처럼 뿜어내며 단 한마디의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벌집처럼 구멍이 뚫린 참혹한 고기 덩어리로 변해 성벽 바닥에 무참히 쓰러졌다. 이 끔찍하고도 압도적인 절경에 혼비백산하여 계단을 타고 기어 도망치려던 환관 이인좌의 비열한 뒷모습을 향해 백호는 남은 빙기 조각 하나를 서늘하게 날려보냈다. 소리 없이 허공을 가른 얼음 파편은 이인좌의 목구멍을 정확히 꿰뚫어 성벽 기둥에 잔인하게 못 박아버렸고 그의 탐욕스러운 숨통은 기괴한 경련과 함께 영원히 끊어졌다. 두 거악의 끔찍한 죽음과 함께 성벽 위를 무겁게 짓누르던 칠살 빙기의 엄청난 기압이 임계점을 돌파하며 일순간 사방으로 거칠게 팽창하기 시작했다. 만물이 숨을 죽인 찰나의 고요함 직후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터져나온 거대한 충격파가 무시무시한 폭풍이 되어 주변의 모든 병사들과 깃발들을 성벽 아래로 무자비하게 쓸어버렸다. 피투성이가 된 시체들과 부서진 돌무더기들만이 널브러진 참혹한 전장 한가운데서 백호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자신의 단전 속에서 완전히 얼어붙어 잠든 회색 살기에 고요함을 느꼈다. 10년이라는 뼈저린 인고의 세월과 핏빛 복수극이 마침내 고려의 차가운 새벽바람 속에서 허무하고도 완벽하게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시체들이 산을 이룬 끔찍한 성벽 위에서 백호는 주인을 잃고 뒹구는 누군가의 찢어진 낡은 도롱이를 주워 자신의 피 묻은 어깨 위로 무심하게 걸쳤다. 붉은 비가 하얀 우박으로 변해 쏟아지던 기괴한 폭풍우도 어느새 비거가고 동트는 하늘 위로 고려의 변방을 적시는 서늘하고도 일상적인 아침비가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다. 절대 악이 청소되었음에도 무림과 황실의 더러운 욕망은 언제든 다시 핏빛 파도를 일으키겠지만 백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빗방울 속으로 고독하고 묵직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름 없는 점소 위에 전설만을 남긴 채 비 내리는 잿빛 지평선 너머로 서서히 사라져가는 그의 굽은 뒷모습 위로 끝없는 강호의 정막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